바퀴와 유지로의 에어 된장국에 이은 바퀴 시즌3 스토리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 지루함. 생중계로 진행된 한마유지로와 대결과 결착 후 바퀴는 수련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상 격투기 최고의 챔피언이 태평양을 건너와 바퀴와 싸움을 신청하나 단시간에 끝내버리며 하품을 참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퀴는 매일 수련을 하고 시합을 하여도 하품과 지루함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지루함은 다른 무도꾼들인 하나야 마카오루, 카츠미, 도포, 닥터쿨에도 느끼고 있으며 수련을 하면서도 하품을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일.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도쿠가와는 일본 총리와 만남을 갖는데요. 총리에게 중요 기밀이라며 경호원 없이 도쿠가와는 자신과 함께 가달라 얘기합니다. 비밀의 장소로 들어온 두 사람은 지하 366m까지 내려가는데요. 지하에는 영화에 나올 법한 비밀 연구실이 등장을 합니다. 도쿠가와는 총리에게 인간을 한 명 만들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미이라로 보이는 시체가 있으며 도쿠가와는 이 시체가 거모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얘기합니다. 척추를 추출해 혈관을 끄집어내고 적혈구까지 모두 그대로 무사시를 부활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3. 탄생. 도쿠가와가 돈으로 매수한 과학자는 드디어 무사시의 신체를 배양해내는 데 성공하는데요. 짙은 수염과 근육질의 몸으로 무사시는 태어나며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 모두 정상이지만 깨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완벽하나 무엇이 하나 빠진 것인데요. 도쿠가와는 어떤 것이 빠진지 파악하며 자신의 누이인 영매사를 부릅니다. 영혼과 접촉이 가능한 도쿠가와 누이는 이런 신체는 5분이면 깨어나게 할 수 있다며 무릎을 꿇고 잡소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후 영매사는 문화유산인 무사시 신체의 키스를 시전합니다. 4. 무사시. 영매사의 키스와 동시에 신체의 칼자국과 얼굴이 바뀌며 무사시가 깨어나는데요. 깨어난 무사시는 영매사와 과학자들에게 느닷없이 죽이지는 않을 테니 솔직하게 말하라 얘기합니다. 2시간에 걸친 설명과 함께 격투에 미쳐버린 도쿠가와는 무사시에게 싸워달라 부탁하는데요. 무사시의 부활과 함께 바퀴는 물론 무도가들은 고동을 느끼며 하품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도시를 처음 보는 무사시와 도쿠가와는 지하격투장으로 향하네요. 5. 첫 대결. 지하격투장에 방문한 무사시는 편안한 마음이 든다며 좋아하는데요. 도쿠가와는 검수를 확인해보고 싶어서인지 현세의 가장 강한 거모 사부 교이치로를 데려와 대결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교이치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죄송하다며 대결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만남과 동시에 이미 자신은 7번이나 배웠다며 방금 8번 배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칼이 없는데 무슨 쌉소리인지 도쿠가와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요. 이미 승부는 났다며 검을 달라고 말하는 무사시는 부활 후 처음으로 검을 잡게 됩니다. 쌍검을 잡은 무사시에게 도쿠가와는 기술을 보여달라 말하는데요. 둘 중 누구를 베면 되냐고 농담을 하며 기술을 시전하나 검이 버티지 못하고 두동강이 나버립니다. 6. 대면. 바키와 도쿠가와는 유지로와 하나야마 대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얘기를 하다 바키는 이제 옆방에 있는 게 누구인지 도쿠가와에게 말하라 말합니다. 강한 기척을 느낀 것인지 바키는 갑자기 뒤에 발차기를 하는데요. 무사시와 대면하게 된 바키는 얘기하지도 않아도 상대가 무사시인 걸 파악합니다. 검이 없지만 검을 휘두르는 에어 검수를 바키는 피해내고 서로는 칭찬을 합니다. 밖으로 잠깐 나와보라는 무사시를 따라 바키와 무사시는 맨손 대결을 하는데요. 바키가 맨손으로 괜찮냐 묻자 손을 모으니 이제 검이 보이냐며 싸울 준비를 합니다. 7. 패배. 바키가 덤벼들자 무사시는 바키의 발을 잡아버리는데요. 쌍검으로 보여주었던 기술을 바키를 잡은 채 시전합니다. 바키는 땅에 그대로 꽂혀버리며 기절을 하는데요. 사실상 패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바키는 일어나 다시 무사시에게 달려가며 제부로 다운을 시킵니다. 서로를 인정한 바키와 무사시는 다시 대결을 펼치나 0.5초 의식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바키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는데요. 에어 검술로 바키를 베어내고 바키는 쓰러집니다. 8. 뉴스. 바키에게 2번이나 패배를 안겨준 무사시는 도시로 혼자 나가는데요. 옷차림이 이상하다 여긴 경찰들이 무사시를 잡으나 무사시는 오는 경찰들을 모두 때려 눕혀버립니다. 뉴스에 무사시의 영상이 나가며 도포와 제칸마 등 강자들이 모두 동요하는데요. 그중 약체로 뽑히던 모토베 이조는 사부가와는 물론 바키 심지어 유지로까지 자신이 지키면 안 된다며 헛소리를 남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9. 진검. 뉴스를 보고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오로치 도포였습니다. 도쿠가와에게 무사시를 만나고 싶다고 하는 순간 무사시가 배가 고프다며 외부에서 들어오는데요. 무사시는 도포를 보며 식전 상대로는 충분하겠다며 도포를 평가합니다. 도포는 열이 받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만나자마자 시전하는 무사시의 에어 검술이 막혔다며 도포를 속으로는 더 높게 평을 합니다. 이에 도쿠가와는 도포에게 실력을 보여달라며 병과 기와장을 부수는 걸 보며 무사시는 무용을 한다고 말하는데요. 도포는 무사시에게 뭐라고 이 새끼가라며 몸뚱이로 한판하자 얘기하네요. 도포를 맨손으로도 압도하며 에어 검술로 베어버리자 도포는 너의 가장 큰 실수는 진검을 들지 않은 것이라 말합니다. 진짜 진검을 든 무사시는 도포를 일격에 압도하였는데요. 무사시는 도포를 베지는 않고 검으로 살짝 대기만 하며 도포는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네요. 10. 소문. 도포의 패배가 소문이 돌며 카츠미에게 레츠가 찾아오는데요.
레츠는 무술이 아닌 무기술을 얘기하며 무사시와 대결을 주저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도쿠가와는 무사시를 지하대련장으로 데려가며 다음 상대인 레츠를 소개해주는데요. 검이 없는 무사시 말고 꼭 진검을 쥔 무사시와 상대를 해야 한다 말하며 출수를 한 무사시를 의족으로 킥을 날리며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무사시는 미소를 보이네요. 11. 헛소리. 자꾸 자신이 버트를 지킨다는 헛소리를 하는 모토베와 도쿠가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회를 준비 중인 레츠는 카쿠의 황과 훈련을 하며 뵐 수 없는 깃털처럼 몸을 회전하여 뵐 수 없는 기술을 완성시킵니다. 하지만 대회 전날 모토베가 나타나며 무사시는 깃털도 벤다며 자신을 뛰어넘어 보라 하는데요. 머리 빠진 레츠는 이 무슨 소리인가 하며 모토베와 합을 나누지만 카쿠의 황이 모토베는 허투루 상대할 사람이 아니라며 일격에 기절시켜버립니다. 12. 마지막 기회. 경기 시작과 동시에 레츠는 무기를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무사시는 간단히 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사시는 옷을 돌려 모래 파편을 뿌리는 레츠에게 어린애라고 말하는데요. 레츠의 무기를 박살내버리며 접근한 무사시를 레츠는 의도를 파악한 후 쓰러뜨립니다. 이는 사실 레츠에게 마지막 기회였는데요. 이후 일어난 무사시는 넌 마지막 승기를 놓쳤다며 대대로 내려오는 그댄 패했느니라라고 명대사를 날립니다. 13. 모욕. 레츠는 의외로 바키의 격투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츠는 무사시와 겨루지만 진검을 든 무사시에게 코에 반이 베이는 일격을 당하는데요. 하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무사시는 공격을 멈춥니다. 이에 레츠는 목숨을 걸고 나온 자신을 모욕하지 말라며 무사시에게 배라고 말하는데요. 무사시가 배려하자 바키가 유지로에게 시전한 돌려차기를 무사시에게 먹여버립니다. 모토베도 깃털이 걷어찼다며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건 의태였으며 마무리하려는 레츠를 박법해버리며 베는 것도 나가는 것도 너는 선택할 자격이 없다 말합니다. 14. 죽음. 몸이 묶임으로써 무로 살아가는 레츠에게는 패배 이상의 패배를 안겨준 무사시는 진검을 들어올리는데요. 진심으로 일격을 날린 무사시의 공격에 레츠는 카쿠의 황이 알려준 소력을 사용하며 의족이 잘리고 맙니다. 소력으로 공격을 튕겨낸 줄 알았던 레츠는 몸이 베이며 카쿠의 황은 소력을 베어버리냐며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후 주먹이 베어가며 진검을 잡은 레츠는 잡았다 좋아하지만 이런 레츠를 공중에 띄어버려 무사시는 레츠의 복부를 베어버리고 맙니다. 내장과 등뼈가 끊어지며 레츠는 사망하네요. 15. 사부카와. 레츠를 베이버린 무사시에게 경찰들이 찾아오는데요.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도쿠가와 집에 오게 됩니다. 무사시를 잡으러 온 건지 모시러 온 건지 어찌되었던 무사시는 경찰서로 가게 되는데요. 가는 중 경찰청장은 죄값을 물을 생각은 없으며 자신들과 거래를 하자 얘기합니다. 이 거래는 경찰들과 대련을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검도를 하는 경찰을 일격에 보내버리며 이후 유술의 달인 사부카와가 등장을 하는데요. 무사시에게 악수를 청한 뒤 유술을 사용해버립니다. 이후 레츠의 복수라며 사부카와는 무사시의 얼굴을 밟아버리는데요. 하지만 이후 대결에선 무사시의 에어검에 굴복하며 패배를 인정합니다. 16. 지켜줄게. 무사시 이후 떡상 중인 모토베는 유지로와 만나는데요. 무사시를 만나고 싶다는 유지로에게 안 된다며 당신이 상대할 만한 상대가 아니라며 쌉소리를 시전합니다. 유지로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멍한 표정을 보이는데요. 더위를 먹은 게 아닌가 의심하는 유지로에게 모토베는 당신들은 내가 지킨다며 연막을 치고 재빨리 도망쳐버립니다. 한순간도 보호와 지켜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는 유지로는 경로하며 도망친 모토베는 비상구에서 땀을 흘리고 있네요. 17. 만남. 모토베를 만난 뒤 열이 받아서인지 유지로는 바로 무사시를 찾아가는데요. 엄청난 자가 왔다는 걸 눈치챈 무사시는 유지로와 대면합니다. 도쿠가와와 함께 무사시와 유지로는 잠깐의 술잔을 나누고 여기서 무사시는 에어검으로 유지로를 베나 유지로의 육체는 잘리지 않습니다. 자신도 에어 된장국을 보여주었으나 에어검을 시전하는 무사시를 보며 잘리는 이마는 뭔 짓이냐며 진검을 도쿠가와에게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진검을 잡은 무사시의 검을 쥔 채로 무사시를 날려버립니다. 검을 쥔 유지로를 들어 날려버리며 유지로는 배면귀를 드러내는데요. 검을 몸으로 받아낸 유지로는 무사시의 공격을 피하며 몸을 사린 게 언제인지 생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 불알. 무사시의 근접 공격에 베이기 전 유지로는 손목을 비틀어버리는데요. 그리고 불알을 차버립니다. 실신을 했을 때도 놓지 않던 검을 무사시는 놓쳐버리며 많이 괴로워하는데요. 열받은 무사시는 갑자기 유지로의 이름을 묻습니다. 유지로는 이름을 말하며 자신은 지상 최강의 생물로 불린다 하자 무사시는 출세의 길이 알아서 찾아왔다며 좋아하는데요. 이 도리로 진심으로 덤벼는 무사시가 유지로에게 공격이 닿기 직전 모토베가 무사시의 공격을 받아내며 유지로를 강제로 지켜버리네요. 19. 선언. 유지로와 무사시는 무효판을 뒤로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유지로를 어거지로 지켜낸 모토베는 기절 후 깨어나는데요. 도쿠가와는 현재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나 모토베는 거기서 자기가 나서지 않았다면 유지로는 베이고 말았을 거라 말합니다. 무에 대한 이해가 다들 너무 낮다며 모토베는 애꿎은 바퀴벌레를 칼로 잡으며 자신이 무사시를 베어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도쿠가와에게 무사시와 시합을 잡아달라 하지만 도쿠가와는 말은 안 하지만 모토베의 실력을 의심하는데요. 모토베도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무기술은 물론 모든 무기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결을 원하며 도쿠가와는 이 말을 듣고 대결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20. 잭.
고련장술로 한층 더 커진 잭은 무사시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쿠가와는 잭 한마에게 무사시와 대결 전 모토베를 이겨보라고 얘기하는데요. 시합장에서와는 다를 거라는 도쿠가와 얘기에 잭은 모토베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제자 가이아가 찾아와 가이아를 가지고 놀고 있는 모토베는 잭 한마를 만나는데요. 만남과 동시에 담배를 던져 눈을 찢으며 잭의 공격에 칼로 반격을 합니다. 잭의 깨물기도 아라미드 섬유의 옷으로 막아내며 잭의 이빨이 모두 날아가 버립니다. 무기를 잃은 잭은 무산소 호흡으로 모토베를 공격하나 화약 공격과 무기를 이용하여 포박해버린 뒤 얼굴 앞에 칼을 꼽아 확실한 승리를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모토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모토베가 헛소리를 한 게 아니었네요. 20일 피클. 바키와 대결 후 혼자 살아가는 피클이 도시에서 거대한 악어를 잡아먹는 모습이 뉴스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모습을 본 무사시는 TV를 베어버립니다. 도쿠가와는 뭐 하는 짓이냐며 설명하지만 무사시는 피클과 만나고 싶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하수구에서 살고 있던 피클을 잠재워 잡아온 도쿠가와는 무사시에게 보여줍니다. 에어검술로 피클을 깨우며 피클은 바로 무사시를 씹어먹으려 합니다. 에어검술을 당한 피클은 무사시를 데이노니쿠스와 겹치게 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무사시는 자신은 맛있다고 피클에게 얘기합니다. 22. 연장. 에어검술을 맞은 피클은 돌진 자세로 달려들며 무사시와 악력으로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유지로도 이기지 못했던 신체인지라 무사시도 발로 벽을 딛고 밀어붙여 마운트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무사시는 승부를 미루자 말하는데요. 이런 훌륭한 고기를 진검으로 베었다면 이미 승부는 났을 거라 합니다. 자신의 애검 칸의 시기를 찾아달라 말하며 이 칼의 예리함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네요. 23. 공룡기와 전국기. 피클과 무사시의 대결이 미뤄진 뒤 피클은 무사시를 먹이로 인정하고 7일 동안 굶어 베스트 컨디션을 준비하였는데요. 무사시도 자신의 애검 칸의 시기를 받아 싸움을 준비하였습니다. 지하도면은 이미 강자들이 와서 둘이 대결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무사시의 등장과 함께 피클은 달려드는데요. 달려드는 피클을 반으로 베려는 무사시는 일격을 날리지만 피클에 미쳐버린 신체 스펙으로 검은 멈춰버리고 맙니다. 이후 피클은 무사시에게 일격을 날리는데요. 칼을 가지고 놀던 피클에게 검을 빼앗으며 무사시는 모퉁이만 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후 달려드는 피클은 무사시의 어깨를 뜯어먹으나 자신도 크게 몸통을 베이고 맙니다. 24. 벌레. 출혈이 심한 피클은 무사시가 자신을 얕보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요. 눈빛이 변하며 관절을 재배열하며 최종 모드로 변신을 합니다. 변신 후에도 계속 베이고 찔리니 피클은 전의를 상실하며 다시 출혈도 심해지는데요. 먹기 싫어진 피클은 무사시가 과거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벌레와 겹쳐 보이며 몸을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뒤에서 무언가를 느낀 피클은 네 발로 재빨리 도망을 쳐버립니다. 도망친 곳에서는 모토베가 피클을 안아주며 경기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25. 박수. 피클이 당한 뒤 들어온 모토베에게 박수가 쏟아지는데요. 자신과 붙지 않는다면 뒤에서 찌르겠다며 모래를 뿌리고 무사시를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모토베는 담배와 술을 권하지만 무사시는 독이 있는 걸 파악하는데요. 모토베는 술병으로 얼굴을 찍어버리며 무사시에게서 검을 빼앗아버립니다. 이후 무사시에게 검을 던지나 쉽게 잡아버리는데요. 다음엔 칼집에 폭탄을 숨겨 던지며 무사시에게 일격을 날려버립니다. 26. 약속. 얼굴에 빵꾸가 난 무사시는 이 빚을 어떻게 갚을 거냐고 묻는데요. 철권까지 사용하는 모토베에게 기습으로 배를 베어버립니다. 하지만 레츠와 다르게 쇠자갑과 보호장비를 한 모토베는 싸울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무사시는 팔목 보호장비를 뚫고 모토베의 손발을 베어버립니다. 절단이 되었지만 가죽 한 장으로 이어져 있는 손발과 함께 모토베는 쓰러지네요. 모토베는 순간이 틈을 보인 무사시에게 마운트를 타며 무사시에게 박치기를 시전하는데요. 이후 목을 조르며 무사시를 기절시키는데 성공하며 모두를 지킨다는 약속을 지킵니다. 27. 방송. 어찌된 것인지 무사시는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요. 인터뷰를 하는 아나운서에게 에어 참격을 먹이며 질문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나운서의 질문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에어 참격으로 아나운서를 반으로 갈라버리는데요. 실제 베이진 않았지만 아나운서는 쓰러지며 이 장면은 방송으로 모두 보게 됩니다. 28. 전쟁. 이후 찾으러 온 경찰들에게 도쿠가와는 무사시는 못 건드린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무사시는 더 다가오면 베어버리겠다 하며 도쿠가와 권력이 닿지 않는 일들을 실행합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도쿠가와 집을 떠난 무사시는 경찰들을 베어버리고 떠나는데요. 다리 밑에 혼자 있던 무사시를 찾아온 경찰은 권총을 들이대나 에어 참격이 아닌 진검으로 총과 함께 반으로 갈라버리고 완전 무장한 100명의 경찰들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29. 칼로 물베기. 압축 고무탄과 총도 베어버리는 무사시에게 경찰들을 물대포를 준비하는데요. 무사시는 차에서 나오는 물대포를 반으로 갈라버리며 칼로 물을 베는데 성공합니다. 얼탱이가 나간 경찰들은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테이저건을 발사하는데요. 뼈가 보이는 무사시가 쓰러지자 경찰들이 몰려옵니다. 하지만 오줌까지 찌려버린 무사시는 일어나 경찰 대장의 목을 베어버리네요. 이후 강화 아크릴 방패까지 베어버린 무사시를 모두 피하며 무사시는 당당히 걸어나갑니다. 30. 총력전. 무사시의 내용은 총리 아베에게까지 들어가는데요.
누구의 짓인지 떠오른 아베는 바로 도쿠가와를 찾아갑니다. 클론 인간은 너무한 게 아니냐는 아베는 실탄을 사용할 것이며 시체를 더 늘릴 수 없다 말하는데요. 도쿠가와는 그럼 시체가 더 늘어날 거라 경고합니다. 특수부대와 장갑차와 마주한 무사시는 특수부대 총과 신체를 절단내버리는데요. 대장과 부대장까지 모두 베어내니 경찰들과 마찬가지로 특수부대는 길을 내어주게 됩니다. 일본 총리는 현재 상황을 어찌하냐며 회의를 하는데요. 국가의 힘으로 감당이 되지 않자 경시총감은 한 사내를 떠올리며 무사시를 막아달라 얘기하려 합니다. 30일 히어로 경시총감이 찾아간 사내는 바로 하나야마 카오루였는데요. 칼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야쿠자로서 맨손에 강한 카오루는 적에게 이런 부탁을 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되돌아가라 하지만 경시총감의 간절한 부탁에 카오루는 무사시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레츠 카이오를 베어 죽여버렸으며 진짜 백이라는 말에 카오루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데요. 복대를 하며 싸움의 준비를 마친 카오루는 바로 무사시를 수소문하여 찾아가며 둘의 싸움은 시작됩니다. 32. 노빠꾸인 카오루는 바로 특유의 펀치 자세를 취하는데요. 바로 걷건으로 무사시를 날려버리네요. 계속 할 건가라는 얘기와 함께 다시 펀치를 날리나 무사시는 주먹에 칼을 꼽아버립니다. 하지만 칼이 박힌 채로 카오루는 펀치를 다시 날려버리는데요. 이름을 대라는 무사시에게 느닷없이 패서 미안하다며 카오루는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이는 무사시가 체력을 하기 위한 잡소리였으며 무사시는 카오루의 주먹을 다시 한 번 배려하지만 피클과 같이 베지 못합니다. 이후 일격을 다시 날리지만 뼈조차 베지 못하며 무사시는 놀라버리네요. 33. 환불. 주먹의 검 때문인지 잘 싸우지 못하나 싶은 카오루는 미안하다며 주먹에 있는 칼을 돌려주는데요. 등뒤를 마구 베어버린 카오루는 무사시에게 악력으로 아이언 클로를 시전합니다. 보기 드문 무사라며 죽이기 아깝다 말하는 무사시는 말과 다르게 카오루의 배를 베어버리는데요. 붕대를 감아두었던 카오루는 레츠와 다르게 내장이 나오지 않으며 붕대를 더 보강합니다. 이후 바키가 등장해 술을 뿌려주네요. 34. 약속. 다시 한번 싸우는 카오루는 결국 무사시에게 패하고 마는데요. 등뒤를 다시 베이며 경시총장 우츠미에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말합니다. 지켜보고 있던 우츠미는 충분히 약속은 지켜주었다 말하며 무사시는 카오루의 머리를 베려고 하는데요. 이때 무사시에게 두 번 패한 바키가 등장하여 허세인지 진짜인지 더 설치면 죽여버린다고 말합니다. 이후 경찰을 통해 하나야마는 병원으로 옮겨지네요. 바키와 무사시는 잠깐의 설전을 벌이지만 도쿠가와가 목욕물을 끓여놨다라는 말에 호의를 받으며 퇴장합니다. 35. 챔피언. 지하 격투장의 무사시는 먼저 등장하여 앉아있는데요. 이후 챔피언 바키가 들어옵니다. 첫 만남의 그림을 보는 무사시는 바키 뒤에 있던 음식들이 사라진 걸 보며 분노하며 반대로 바키는 무사시 뒤에 거대한 생크림 케이크를 보는데요. 킥을 맞추는 바키와 에어검술로 발을 베어버린 무사시도 킥을 차버립니다. 이후 바키의 0.5초 초단타 3연타를 맞으며 무사시는 쓰러집니다. 하지만 바키는 추가 공격을 하지 않으며 무사시가 일어나는 걸 기다리네요. 공격을 읽어냈는지 이후로 무사시에게 초단타 공격은 먹히지 않는데요. 찰나의 공격을 다 읽어버린 무사시는 에어검술로 바키를 베어버리며 보안니킥 등 바키를 압도하네요. 36. 검사 바키. 이후 바키는 검을 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진짜를 뽑지도 않고 이기기는 너무 아쉽다 얘기합니다. 칼을 던져버리며 무사시가 칼을 맨손으로 잡자 킥을 날려버리는데요. 쓰러져 기절한 무사시에게 몸통에 칼을 대며 자신이 이겼다는 걸 보여주네요. 잠깐의 기절에서 깨어난 무사시에게 이제 보내주겠다며 바키는 의외의 임무를 소환합니다. 37. 키스. 공격과 함께 손이 묶인 무사시에게 영매 할머니가 키스를 시전하는데요. 무사시의 혼을 불어넣었던 영매사는 다시 무사시의 혼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눈알이 돌아가며 무사시는 쓰러지고 마는데요. 혼을 하늘위로 내뱉은 영매사와 함께 바키의 말대로 무사시는 죽어버렸습니다. 호흡과 맥박 모두 정상인 무사시의 신체는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는데요. 세포를 죽이지 않은 채 보관을 원한 도쿠가와는 무사시를 영구 보존하기로 결정하네요. 38. 다이아몬드. 영구 보존된 무사시를 뒤로하고 도쿠가와는 바키에게 유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석탄을 쥐고 악력으로 압력을 주어 다이아를 만들었다는 신화적인 얘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쥔 듯한 다이아몬드를 보여주는데요. 이 무슨 쌉소리인가 싶은 도쿠가와 얘기를 듣고 얼빠진 표정을 하자 도쿠가와는 스쿠네라는 사람이 제작한 다이아몬드로 스모에 관한 얘기를 시작합니다. 리키시와 다이아몬드 떡밥을 만들며 바키도 무사시 편은 마무리되네요. 감사합니다. 바키 스모도 편은 무사시와 싸움 이후 스토리인 고대 스모인들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약속. 무사시와 싸움 후 악력으로 다이아를 만든 스모 전설을 소개하였던 도쿠가와와 바키는 클라이머 대회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클라이머 챔피언에게 도전을 하며 바키는 도쿠가와에게 이긴다면 약속을 꼭 지키라고 말합니다. 도쿠가와는 당장이라도 만나게 해줄 수 있다 말하며 바키는 대회에 참여하는데요. 바키는 시작과 동시에 엄청난 점프력을 보이며 진심으로 대회에 임한 클라이머 챔피언을 이겨버리는데 성공합니다. 바키가 이긴 후 거한 한 명이 손을 들며 클라이머의 도전 신청을 하네요. 2. 등장. 2m가 넘는 엄청난 체격을 가진 거하는 보호장구도 없이 클라이밍을 시작하는데요. 스모를 하는 듯한 특이한 자세로 점프를 시작하며 벽을 당기며 빠르게 올라가 버립니다. 천장에 머리를 박으며 바키와 마주한 거인의 이름은 스쿠네 노미였는데요. 바키는 노미를 알아보고 죽음이 스모를 얘기하며 자신에게 무언가 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노미는 갑자기
갑자기 스모의 자세를 잡으며 돌진을 하나 허공에 쿵하고 부딪히는데요. 허공에 부딪힌 노미는 에어 된장국과 에어 검술에 이은 에어 스모로 주변 사람들이 에어 스모를 다 구경하고 있습니다. 노미는 허공에서 누군가를 엎어치며 관중들에게 던져버립니다. 3. 언체인. 도쿠가와가 데리고 있는 노미는 과거 스쿠네와 케아야 싸움에서 승리한 스쿠네의 스모 신화를 인물을 계승하는 캐릭터였는데요. 초기 설명하였던 악력으로 다이아를 만들어버린 인물입니다. 노미는 도쿠가와 집에서 땅에 깃든 사기를 밟아버리는 스모의 기술 발구르기를 하며 수련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노미는 자신의 대진표는 어떻게 되어가냐며 도쿠가와에게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어떠한 상대를 희망하냐는 대답에 노미는 강한 자와 겨루기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이 소문은 미국에서 만킬로 식사를 하고 있던 언체인에게까지 도달을 합니다. 언체인 올리버는 얘기를 듣고 신화와 같은 캐릭터가 아니냐며 도쿄로 향하네요. 4. 수척. 샌드백을 터뜨리는 노미에게 나타난 올리버는 기물파손이라며 노미를 체포하겠다 말하는데요. 등장한 올리버에게 절망적으로 수척한 몸이라 말합니다. 열이 뻗친 올리버는 노미에게 달려드나 움직이지 않는데요. 노미는 올리버를 돌려버리며 역삼각형은 삼각형을 이길 수 없다 말합니다. 올리버는 그건 스모의 한해서라며 노미에게 펀치를 날려버리는데요. 한 대 맞은 노미는 두 번째 공격에서는 머리로 올리버의 주먹을 박살내버리며 올리버의 등 어딘가를 잡고 있습니다. 노미는 신체 잡을 곳이 없는 올리버의 늑골을 잡아버리며 승부는 났다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고집이 있는 올리버는 모스트 머스큘러 포즈를 잡으며 힘을 줍니다. 올리버의 늑골을 모두 박살내버리고 던져버리며 마룻바닥이 아니었다면 올리버가 죽었을 거라고 말하네요. 5. 요코즈나. 올리버가 패한 뒤 요코즈나 킬류잔이 도쿠가와를 찾아오는데요. 노미와 아는 사이인 킬류잔은 도쿠가와에게 어떠한 묘안을 제시합니다. 이후 노미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스모 선수 오오제키에게 시비를 거는데요. 경찰들도 말리지 못하며 부상은 자기 부담으로 하자며 스모를 시작합니다. 오오제키의 공격이 통하지 않으며 노미는 견갑골을 맨손으로 잡아버리는데요. 노미는 오오제키를 땅에 맺히기 전 놓아주며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떠납니다. 이 소문은 일본 스모협회에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상황은 도쿠가와와 킬류잔이 계획한 것으로 협회장을 통해 스모 선수들을 지하격 투장으로 끌어들입니다. 6. 고대스모. 도쿠가와와 스쿠네 노미는 고대스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노미는 안구 공격 및 박치기 등 지하격투기와 다를 게 없다고 말합니다. 도쿠가와는 올리버를 잡은 노미에게 누군가와 싸워서 자신에게 신뢰를 얻어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후 뒤에서 바키가 등장을 합니다. 한 수 알려달라는 노미는 스모 자세로 바키에게 달려들지만 바키는 빠른 킥으로 노미의 턱을 노려 다운을 시켜버리네요. 노미는 한 수 배웠다며 고개를 숙이고 맞을 각오를 하고 다시금 덤벼드는데요. 바키에게 킥을 맞았으나 이번엔 바지를 붙들고 바키를 내다 던지려 합니다. 하지만 바키는 빠져나오고 이번엔 트레케라톱스권을 준비하네요. 7. 인정. 이 싸움을 구경하는 도포, 카츠미, 시부카와 카오루는 노미를 보며 잘 갖추어진 싸움꾼으로 인정하는데요. 도쿠가와는 이들을 스모협회와 싸워달라고 미리 부탁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스쿠네 노미는 바키의 트레케라톱스권의 정면으로 스모로 달려드나 날아가버리고 마는데요. 하지만 안정적인 착지를 보여주며 바키에게 요술사가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도쿠가와는 장사로서 너의 실력을 충분히 보았다며 구경하던 도포, 카츠미, 시부카와 그리고 카오루를 소개시켜줍니다. 이들을 보며 노미는 다들 하나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네요. 8. 도쿠가와는 카츠미에게도 참가를 요청하였지만 카츠미는 아직 외팔로 자신의 무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충격적이게 도쿠가와는 레츠카이오의 오른팔을 보여주며 이 팔을 너가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도포도 옆에서 사용하라고 거들며 도쿠가와는 그래야 레츠도 진정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용하지 않으면 레츠의 오른팔은 바로 폐기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 카츠미는 도포가 추천하는 우메자와 선생과 닥터 쿠레를 통하여 팔 접합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우메자와 선생은 카츠미에게 좋은 상판떼기를 가졌다며 다시 쓸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9. 지하격 투장. 도쿠가와가 불러온 시부카와 도포, 카츠미, 카오루, 노미, 바키는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강함이 무엇인지 자네들이 보여달라 말하며 리키시들과 격투장에서 대면을 합니다. 서로 미소를 지으며 대진표를 받는데요. 가장 작은 시부카와가 선봉으로 2m가 넘는 쿄게이를 상대하게 되는데요. 시부카와는 과거 외수한 유도노인에게 덤벼들었다 당하여 오줌을 지린 장면을 회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0. 시작. 쿄게이와 시부카와의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쿄게이는 자세를 크게 낮추며 스모 자세를 취합니다. 서로 움직이지 않자 쿄게이가 걸어가 시부카와의 멱살을 잡는데요. 쿄게이는 거대한 리키시에게 짓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공격을 하나 중지로 목젖을 찔리고 맙니다. 이후 시부카와는 갑자기 자신과 스모로 대결을 하자 말하는데요. 자신의 주종목인 아이키를 스모의 정면으로 부딪혀 이기려고 합니다. 쿄게이는 시부카와를 들어올리려 하지만 예상외의 물건을 떠올리네요. 11. 콘돔. 시부카와를 들어올리려는 쿄게이는 콘돔을 떠올리고 마는데요. 어린 시절 물을 가득 넣어도 터지지 않는 콘돔을 보며 시부카와가 초거대한 콘돔에 물을 담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시부카와를 겨우 드러날려 버렸는데요. 시부카와는 스모로 하작을 했다며 넌 도망쳤다 말합니다.
다시 한번 스모로 대결하나 시부카와는 밀치기에 당하며 의안이 박살나버렸습니다. 쿄게이가 포기하라는 뉘앙스로 얘기하자 욕을 남발하네요. 열이 받은 시부카와는 쿄게이 누나를 공격합니다. 이후 콧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내던지자 쿄게이가 뛰어오르는데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공중에서 찍어버리며 선봉 시부카와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 짐. 다음 차례는 오로치 도포였는데요. 도포는 싸움이 너무 좋아 그런지 침을 흘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3단 정권과 발차기로 큰 충격을 주며 싸움의 주도권을 가져오는데요. 이후 발로 귀까지 절단을 내버립니다. 손바닥치기와 돌진으로 다운을 당하며 서로 숨겨둔 기술을 준비하는데요. 타케츠루기가 스모 자세로 돌진하자 도포는 턱을 올려 얼굴을 쳐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없는 둔탁한 소리가 나며 관중들은 동요합니다. 13. 삐꾸.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포의 팔이 돌아가 버렸는데요. 외팔이 된 오로치 도포는 고개를 숙이나 앞에 공격에서 큰 충격을 받은 타케츠루기도 고개를 숙입니다. 펀치를 날리는 타케츠루기의 공격을 쉽게 피하나 발차기와 박치기를 도포는 그대로 맞아버리는데요. 쓰러진 도포를 발로 찍어버리려 하나 도포는 재수가 좋다며 다리를 차버립니다. 쓰러질 상황에 처한 타케츠루기는 스모가 몸에 베어버렸는지 등의 땅이 안 닿게 하기 위해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마지막 일격을 날려버린 도포의 공격으로 타케츠루기가 기절을 하며 승부가 납니다. 하지만 도포는 등이 땅에 닿지 않도록 잡아주는데요. 하지만 타케츠루기는 패배는 패배라며 등을 땅에 대고 굴러버리며 퇴장합니다. 14. 죽이기. 샤치오코의 상대는 야쿠자 하나야마 카오루였는데요. 하나야마 카오루의 얼굴을 본 샤치오코는 서로 죽이기를 강요하는 얼굴이라며 자신은 죽을 각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하나야마는 등을 돌리며 펀치를 날려버리는데요. 맞을 각오를 하면 쓰러지지 않는다는 리키시를 일격에 눕혀버립니다. 이후 추가 타격 없이 샤치오코가 일어나길 기다리는데요. 샤치오코가 일어나 스모 자세를 취하자 하나야마도 곰과 같은 특이한 자세를 보입니다. 손바닥치기를 모두 맞으며 버틴 카오루에게 샤치오코는 당신 차례라며 기회를 주는데요. 원하는 만큼 쳐보라 말하자 하나야마는 진짜 쳐발라버리며 샤치오코를 기절시키네요. 기다리다 담배를 피기 직전 샤치오코가 일어나며 패배를 인정합니다. 15. 첫 경험. 레츠의 오른팔을 얻은 카츠미가 첫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들배지기에 당하며 스탬핑까지 큰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이후 빤스런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카츠미는 초기 10초를 버티며 빤스런하기를 잘했다고 말합니다. 이후 오즈모를 음속에 킥을 차 정신을 나가버리게 하나 로우킥으로 다시 정신을 돌아오게 하는데요. 충분히 즐기고 싶다며 싸우지만 그만 구석에 몰리고 맙니다. 하지만 일격을 당하기 전 오른손이 멋대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레츠의 오른손이 멋대로 움직이며 공격을 모두 막아내버립니다. 카츠미는 친구가 찾아왔다는 헛소리와 함께 중국권법을 사용하네요. 16. 박수. 레츠와 빙의해버린 카츠미는 오즈모를 밀어붙이는데요. 최후의 전력을 보여준다는 오즈모를 5단 연속치기로 저지합니다. 하지만 결국 마운트를 내어주며 박치기를 당하는데요. 폭포수가 치코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며 녹슨 쇠맛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츠미는 마무리해서 실수를 한 오즈모의 고원을 꽉 움켜주는데요. 탈출한 카츠미는 레츠의 오른손에게 저런 걸 움켜쥐게 해서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를 합니다. 이후 사커킥과 마무리 일격을 하기 전 카츠미는 몸에 닿기 공격을 멈춰버리는 쓴돔의 기술을 사용해버립니다. 하지만 카츠미는 이후 퇴장을 하며 승리는 오즈모가 가져갑니다. 얼굴을 박살내버리지 않고 나가버린 카츠미의 결정에 바키가 마중을 나왔으며 그 뒤에 레츠의 영혼이 박수를 치고 있네요. 17. 작은 거인. 바키의 상대는 작은 리키시였는데요. 서로 미소를 보이며 시작된 싸움에서 코무스비 호노오는 레슬링 자세를 취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바키의 백을 잡으며 던져버리자 바키는 깜짝 놀라버리네요. 이후 바키의 특유 파이팅 포즈가 나오며 0.5초 빠른 공격 타이밍으로 다운을 뺏어냅니다. 호노오는 몇 대 더 맞자 본격적으로 스모 자세를 취하는데요. 스모 자세를 취한 호노오에게 바키는 바퀴벌레권으로 밀어붙입니다. 바퀴벌레권을 보고 자극을 받은 호노오는 바키의 백을 다시 잡으며 백드롭으로 바키를 나무에다 찍어버립니다. 18. 개빨라. 큰 타격이 없어 보이는 바키는 일어나며 어느 쪽이 더 민첩할지 대결을 해보자 말하는데요. 호노오가 바키의 백을 잡자 바로 바키도 호노오의 뒤를 빼앗습니다. 이후 턱을 가격하는데요. 호노오가 곧 체력이 닿을 것을 파악한 바키는 밀어붙이기로 정면 승부를 제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호노오는 반대로 바키의 파이팅 포즈를 잡으며 덤벼들지만 일격에 다운을 당하네요. 패배한 호노오는 곧 일어나며 바키와 악수를 나눕니다. 19. 요코즈나. 쌍욕과 함께 스모 선수들 대기룸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데요. 이때 최후 병기인 요코즈나가 등장하며 감독은 너의 승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발구르기와 함께 등장한 요코즈나의 상대는 고대 스모를 하는 스쿤의 노미였습니다. 노미는 너와 나와 대결은 두 번째라며 첫 번째는 바키 앞에서 보여준 에어스모였다고 말하네요. 스모 자세로 시작하며 요코즈나가 먼저 노미의 팬티를 잡아버리는데요. 하지만 노미는 늑골을 잡아 맺혀버립니다. 일어나는 요코즈나를 칭찬하며 이번엔 어깨뼈를 잡아 던져버리는데요. 얼굴을 땅에 처박힌 요코즈나를 보며 도쿠가와는 경기 종료라고 얘기합니다. 경기가 끝난 뒤 노미는 도쿠가와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노미는 지상 최강의 생물 오거와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와 대결을 원한다면 덮치면 그만이라 말하며 노미는 오우거를 덮칠 준비를 하네요. 20. 여자 닥터쿠레는 오우거의 신체 검진표를 보고 있는데요. 어떠한 수치를 보며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수치는 남성 호르몬의 수치로 일반인들에 비해 10배가 높다고 하는데요. 닥터쿠레가 동료 의사에게 오거 입장의 세상은 어떻게 보이겠냐고 묻자 동료 의사는 자신 이외 모든 생물이 여자로 보일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남자가 나오며 자신이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여성스러운 부분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으며 이 사건은 유지로가 이 남자를 겁탈한 일이었습니다. 21. 상냥한 반시뱀 노미가 원하던 오거를 도쿠가와는 지하격 투장에 불러냈는데요. 오거를 처음 본 노미는 오거의 첫인상이 반시뱀과 같다고 얘기하였습니다. 자신보다 신체가 작으나 올려다보게 되는 신기한 경험까지 하였다고 하는데요. 유지로는 돼지 새끼야 싸울 준비나 처하라고 말합니다. 스모 자세 후 유지로를 차버리지만 유지로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후 노미를 한 방에 기절시키나 노미는 서 있는 채로 기절을 하고 맙니다. 기절한 노미를 보며 도쿠가와에게 다음에 또 놀아주겠다고 전하라 말하는데요. 도쿠가와가 상냥하고만 오우거라 말하자 유지로는 따먹어버리기 전에 입 조심하라 말하고 떠납니다. 이 얘기를 들은 바키는 귀를 의심하네요. 22. 티타늄 도쿠가와에게 새로운 손님이 찾아오는데요. 모토베에게 패한 뒤 처음 등장하는 한마잭입니다. 고련장술로 더 커진 잭은 이빨을 모두 티타늄으로 바꾸어 버렸는데요. 피클과 모토베를 통하여 물어뜯는 것에 꽂혔는지 물어뜯기 수련을 하고 있으며 그 기술을 교도라고 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모를 물어뜯어 보려 한다고 하는데요. 도쿠가와는 호랑이도 죽일 수 있다는 개를 데려오며 잭에게 교도를 보여달라 말합니다. 잭은 쉽게 압도하며 초대형 맹견을 벌벌 떨게 만들어버리며 그는 물어뜯기에 초짜라는 명대사를 날려버리네요. 23. 만남 덕후년을 하며 약물을 꼽는 잭은 도쿠가와 집에서 땅구르기를 하는 스쿤의 노미를 만나는데요. 서로 강한 걸 인정하며 한 대씩 주고받는 상황에 잭은 노미의 새끼손가락을 물어뜯어버리고 맙니다. 일반인 엄지발가락 사이즈라며 꼭꼭 씹어먹으며 칭찬을 하는데요. 손가락을 잃은 노미는 이 정도 핸디캡이 적당하다며 오늘 밤 싸움을 약속합니다. 24. 교도 고대스모와 교도의 대결로 지하격 투장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스쿤의 노미의 돌진과 동시에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잭이 노미의 어깨를 물어뜯어버리나 노미는 개의치 않고 공격을 하는데요. 하지만 또 피가 터져나오고 맙니다. 금강의 자세로 잭의 늑골을 잡아버리며 잭은 반대쪽 어깨를 물어버린 채 매달려 있는데요. 늑골을 잡아 맺혀버리려 하나 잭이 승모를 끊어버리며 중간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이후 타격전을 벌이나 다시 한번 늑골을 잡고 잭은 어깨를 물어버리는 모양이 나오는데요. 노미는 학습이 되어서인지 점프를 하여 잭을 땅에 꼽아버리나 출혈 때문인지 그만 쓰러져버리고 맙니다. 누워있는 잭은 이런 결착도 있는 법이라며 승리를 차지하네요. 승리를 한 잭은 바키를 불러내며 경기장에 있던 도포, 모토베, 카츠미 이름을 대며 너희로는 무리라는 말을 남깁니다. 25. 케아야 고대스모의 스쿤의 노미의 등장에 이어 케아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케아야와 도쿠가와가 얘기를 하는 중 유지로가 등장을 합니다. 간단히 서로를 테스트해본 케아야와 유지로는 대결을 시작하는데요. 케아야의 발차기를 막은 유지로를 케아야는 천장으로 날려보내버립니다. 돌아온 유지로는 반대로 케아야를 차서 천장으로 보내버리는데요. 이후 케아야는 갑작스럽게 빤스런을 해버립니다. 26. 카라테 빤스런한 도쿠가와는 케아야를 나무라지만 케아야는 패배가 아니라며 쌉소리를 시전하는데요. 이후 등장한 도포와 지하격 투장에서 대결을 잡아버립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케아야는 발차기를 날리며 도포는 주먹으로 발 뒤꿈치를 박살내버리는데요. 이후 발차기로 한 번 더 뒤꿈치를 박살내며 도포는 경기를 포기하라 말합니다. 케아야는 발가락으로 코를 풀며 그건 당신이 정할 게 아니라며 발을 질질 끌며 나아가는데요. 도포의 일격으로 늑골과 척추가 박살나나 케아야는 트라이앵글 초크를 걸어버립니다. 안타깝다며 도포는 양쪽 귀를 뜯어버리고 옆구리를 찌르며 승리를 가져가네요. 27. 재활치료 스쿤의 노미에게 패배한 올리버는 장기 입원 후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닥터쿠레에게 재활치료를 한다며 패배를 안겨준 노미를 찾아갑니다. 노미와 주차장에 들어간 올리버는 삼각관계를 결판내고 싶다 말하는데요. 이번엔 스모가 아닌 고대스모로 결판을 내자고 합니다. 지난번과 같이 늑골을 잡히나 겨드랑이를 조여버리며 노미를 땅에 처박아버리는데요. 악력으로도 노미를 눌러버리며 머스큘러 포즈를 보여줍니다. 28. 공 몸으로 구체를 만든 올리버를 보며 노미는 당황을 하는데요. 공격을 하지만 바로 튕겨져 나가버리고 맙니다. 못하면 빤스런을 해도 좋다며 올리버는 말하는데요. 이후 공격을 퍼붓는 노미를 올리버는 삼켜버리며 질식시키려 합니다. 사이즈 때문인지 노미는 겨우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최후의 공격을 보여준다고 돌진하나 카운터를 맞고 스쿤의 노미는 패배를 인정합니다. 각각 패배한 고대스모 대표 케아야와 스쿤에는 식사를 하며 상대방의 목숨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말과 함께 케아야는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숨겨진 힘이 있는 것인지 스쿤에는 도쿠가와를 찾아가네요. 29.
10초. 도쿠가와를 찾아간 스쿠네 노미는 대결을 누구와도 상관없으니 잡아달라 얘기하는데요. 누구든지 10초 안에 끝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급한 게 아니냐는 도쿠가와는 바키에게 전화로 대결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바키는 지루한 참이었다며 바로 경기를 승낙합니다. 경기 시작 전 몸을 풀고 있는 스쿠네와 낮잠을 자는 바키는 경기장으로 입장하는데요. 경기 시작과 동시에 달려드는 스쿠네에게 바키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발권으로 일격에 기절시킵니다. 9초 만에 경기가 끝나버리며 스쿠네 노미의 말대로 10초 안에 경기가 끝나버리네요. 경기 후 스쿠네와 케아야는 패배를 인정한 것인지 바키에게 식사를 초대합니다. 30. 피클. 도시에서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피클이 재등장을 하는데요. 현대 문명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것인지 사람들을 보면 씩 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사시에게 당한 칼자국이 보이며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모토베와 가이아는 이빨과 턱을 단련한 잭과 피클의 대결을 생각하며 다음 대결은 피클과 잭의 대결을 암시하며 바키 스모도 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은 둘의 두 번째 딥키스를 볼 수 있게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바키의 어린 시절부터 유지로와 대결까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싸움. 어느 굴다리 밑에서 패싸움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이는데요.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며 어떠한 학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앳돼 보이는 한 학생이 등장하는데요. 이 앳돼 보이는 학생은 어린 바키였습니다. 바키는 패거리에게 달려가며 패거리의 보스를 압도해버리는데요. 그리고 바키가 싸우는 모습을 두 형사가 보고 있었습니다. 칼을 든 학생의 불화를 차버리며 패거리와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바키는 100명이 넘는 학생들과 싸우면서도 웃음을 보이지만 결국 숫자에 압도되어 밀리기 시작하고 형사들이 싸움을 말리며 마무리됩니다. 2. 에미. 바키 엄마의 이름은 에미인데요. 누군가 에미에게 바키가 몇 명을 쓰러뜨린지 보고를 합니다. 37명을 쓰러뜨린 걸 알게 된 바키는 겨우 그거냐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학생들과 싸움은 에미가 시킨 짓이었으며 바키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테스트를 해본 것이었습니다. 이후 형사들과 향한 바키의 집에는 온갖 낙서들이 있으며 이 낙서는 바키에게 이기지 못한 학생들이 남긴 거라고 하는데요. 다음날 엄청난 트레이닝과 신체 분석을 하며 훈련을 하던 바키는 효과가 없는 것 같은지 열이 받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 때려부수고 너희와는 앞으로 훈련하지 않는다며 나만의 방식을 찾는다고 하네요. 3. 도장 깨기. 나만의 방식을 한다던 바키는 권투 도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곳에는 복싱 챔프인 유리가 있었습니다. 유리의 스파링 파트너가 나가떨어지자 바키는 자신과 한판 해보자고 들이미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일격에 바키가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유리는 바키가 패배했다고 하기 전까지 쓰러뜨려준다고 하는데요. 패기 좋게 도전하였지만 바키는 처맞기만 합니다. 하지만 유지로의 피 때문인지 포기하지는 않는데요. 원숭이처럼 팔딱대며 반격을 시도하지만 유리의 카운터 펀치에 정신을 잃습니다. 4. 하나야마 혁수. 에미에게 패싸움 보고를 하였던 에미의 부하는 다음 바키의 상대를 찾고 있는데요. 야쿠자 두목이나 19살인 하나야마 카오루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카드 트럼프를 손 악력으로 뜯어버리며 상대를 일격에 보내는 하나야마를 찾아온 에미의 부하는 원하는 만큼 액수를 써달라 말하는데요. 그리고 17살 바키와 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야마 조직원은 칼을 들이밀며 헛소리 말라며 떠나려 하는데요. 에미의 부하가 다시 한번 하나야마를 부르며 그 소녀는 지상 최강의 생물 한마 유지로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하나야마는 생각이 바뀌었는지 다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5. 키스. 바키를 찾아간 에미는 아들 바키에게 뽀뽀가 아닌 키스를 하는데요. 이 무슨 장면인지 에미는 아버지처럼 강해지라 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키는 가방을 싸기 시작하는데요. 유지로에게 이 상태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며 가방을 싸고 산속으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산속에서 바키는 한 아저씨를 만나는데요. 이 남자는 유지로와도 아는 사이였으며 바키에게 직접 잡은 곰고기를 대접한다 합니다. 아저씨는 이 주위 바위산에 거대한 원숭이가 있으니 그 녀석만 조심하라 경고를 하는데요. 그리고 산속 깊은 곳에선 거대한 원숭이가 곰을 잡아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6. 거대 원숭이. 바키는 거대 원숭이의 강함을 듣고 꼭 바위산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아저씨는 만류하지만 바키는 꼭 그곳을 가야 한다며 출발합니다. 한 동굴에서 거대 원숭이를 만난 바키는 살기에 쫄아버리는데요. 바키가 걱정되어 쫓아온 아저씨가 거대 원숭이와 대신 사우나 배를 잡아 뜯기고 맙니다. 거대 원숭이 털에 불을 질러 둘은 겨우 도망치네요. 상처난 상남자 아저씨는 배의 탄약과 술로 배를 찢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7. 엔돌핀. 에미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 운동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엔돌핀을 나오게 하기 위해 바키가 산속으로 떠났다고 하는데요. 엔돌핀이 마약인 것인지 바키는 엔돌핀에 취해버리며 미친 듯한 수련을 거듭합니다. 이후 절벽을 보며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나 어찌된 것인지 뒤로 뛰어내리는데요. 안 죽는 게 이상한 높이에서 떨어진 바키는 또 엔돌핀 뽕에 취해버립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보인다며 바키는 절벽 낭떠러지에서 살아남는데요. 그리고 수련에 만족하였는지 다시 거대 원숭이를 찾아가네요. 8. 2차전. 원숭이굴 앞에서 불을 피우고 기다린 바키는 드디어 거대 원숭이와 만나는데요. 바로 둘은 싸움을 시작합니다. 처음과 다르게 바키의 공격이 성공하나 거대 원숭이는 쓰러지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무슨 짓인지 원숭이는 자신의 눈을 먹어버립니다. 원숭이는 바퀴를 공격하고 씹어버리나 바퀴는 역으로 불알을 마구 차대는데요. 다운을 얻어내나 원숭이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바퀴를 죽이려 하네요.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간 아저씨가 돌아와 총을 들고 바퀴를 도우려 하나 바퀴는 소중한 대결이라며 방해 말라고 합니다. 뽕. 엔돌핀 뽕에 취해버린 바퀴는 갑자기 원숭이를 압도하는데요. 서로 공격을 주고받으며 마지막 일격을 목구멍에 박아버립니다. 이제 이 산의 최강은 자신이라며 바퀴는 고함을 지르는데요. 이후 쓰러져 쪘던 거대 원숭이는 자신의 굴로 돌아갑니다. 바퀴는 목표를 잃어서인지 산속에서 명상에 빠져 있는데요. 아침을 먹자는 아저씨를 보고 바퀴는 내가 자연 속에 조용히 사는 원숭이를 못 살게 군 게 아니냐고 얘기합니다. 다 때려놓고 후회에 빠져있는 바퀴를 보며 아저씨는 원숭이 굴에 너가 전해줄 것이 있다며 가보자 합니다. 선조 원숭이의 머리뼈를 가져다주며 바퀴는 원숭이에게 감사하다며 무릎 꿇고 눈물을 보이는데요. 원숭이는 바퀴를 잡아주며 둘은 좋은 친구가 되네요. 10. 유리. 산에서 내려온 바퀴는 에미와 권투 챔피언 유리의 경기를 보고 있는데요. 원숭이는 유리보다 5배는 빨랐다며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퀴는 다시 한번 유리를 찾아가는데요. 권투는 격투기로서 불합격이라며 유리를 도발합니다. 하지만 바퀴와 유리는 싸우지는 않고 유리는 다음 경기에 출전합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등장하기 전 유리에게 하나야마가 찾아오는데요. 하나야마의 부하들은 코치에게 칼을 들이밀며 하나야마는 유리의 팔을 잡고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펑 소리와 함께 압력으로 팔 가죽이 터져버리는데요. 유리는 바퀴의 격투기가 아니라는 말이 떠오르며 하나야마에게 패배합니다. 11. 깡따구. 유리의 소식을 들으며 신이 난 바퀴는 하나야마 조직에 혼자 쳐들어가는데요. 바퀴는 무슨 깡따구인지 야쿠자들을 질질 끌며 하나야마 방까지 들어갑니다. 아무리 봐도 19살로 안 보이는 하나야마를 때리자 경찰들이 들이닥쳐 둘의 싸움은 무산되는데요. 한 대 맞기만 한 하나야마는 자동차를 부수며 화풀이를 합니다. 이후 클럽에서 둘은 마주하는데요. 만남과 동시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공격에 당하던 바퀴를 하나야마는 창밖으로 던져버리며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사람이 죽었다고 말하네요. 12. 클라이밍. 창밖에 던져졌으나 기어올라온 바퀴는 하나야마와 본격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바퀴는 하나야마의 인중을 가격하고 창문으로 날려버립니다. 여기서 하나야마는 창문 밖 여성 그림과 콜라보를 보여줍니다. 열이 받은 하나야마는 빤스만 입고 싸울 준비를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야마의 협객 문신과 칼자국이 공개됩니다. 하나야마는 권투 선수 유리에게 사용하였던 악력 기술을 바퀴에게도 사용하는데요. 바퀴의 팔이 터져버리며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펀치로 콘크리트에 바퀴를 박아버리며 하나야마는 승리를 확신하며 돌아오네요. 13. 삐꾸. 또 엔돌핀 뽕이 돌았는지 바퀴는 일어나 웃고 있는데요. 하나야마의 펀치에 막 카운터를 손가락을 노려 날리며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손가락까지 박살낸 뒤 하나야마의 일격을 맞고 서로는 쓰러집니다. 손가락 삐꾸가 된 하나야마와 이겨낸 바퀴를 보며 구경꾼들은 멋있는 싸움이었다며 박수를 치는데요. 여기서 헬기를 타고 온 유지로가 이제 막 시작했냐며 신이 난 표정으로 들이닥칩니다. 14. 허세. 지상 최강의 생물 유지로는 둘에게 가벼운 부상이라며 허세를 부리는데요. 바퀴는 이제 서로 만족했다며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바퀴에게 물러터졌다는 유지로에게 하나야마가 덤벼드는데요. 일격에 두 다리가 부러지며 악력을 이용한 공격을 하지만 힘에서도 밀려버립니다. 그만하라는 바퀴도 덤벼들지만 일격에 기절하며 두 청소년은 유지로에게 압도당하네요. 이후 에미에게 나타난 유지로는 에미에게 하이킥과 펀치를 맞는데요. 유지로는 바퀴를 잘 키우라 했는데 왜 이따위냐며 에미에게 한 소리를 해버립니다. 에미가 열이 받아 칼을 들고 덤비니 유지로는 도끼가 보여 마음에 든다며 키스를 시전합니다. 15. 보고 싶다. 유지로에게 발려버린 바퀴에게 한 통의 편지가 오는데요. 보고 싶다는 하나야마의 편지를 보고 바퀴는 하나야마에게 달려갑니다. 하나야마는 유지로보다 강해지라며 바퀴에게 좋은 눈빛이라고 얘기하네요. 이후 훈련을 하던 바퀴에게 유지로가 나타나며 한 달 뒤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물이 있다며 보여주는데요. 천상 아들바보인 유지로는 산속에서 친구가 되었던 괴물원숭이의 잘린 머리통을 보여주며 바퀴가 힘을 낼 수 있게 더 자극을 주네요. 16. 군바리 오영재. 유지로의 친구라 볼 수 있는 스트라이덤은 바퀴를 찾아왔는데요. 군대 어느 한 부대가 5명의 남자에게 전멸당했다고 말합니다. 군대에서는 이 5 남자를 본 자가 아무도 없으며 소속도 없이 떠돌아다닌다고 하는데요. 한 달 뒤 대결 때문인지 스트라이덤은 바퀴에게 이 5 남자를 소개시켜주려 바퀴와 헬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7. 겁박. 헬기에서 낙하를 한 바퀴는 내려가자마자 백초크를 당하여 기절을 하게 되는데요. 숨어있던 군바리 오형제가 등장하자 바퀴는 바로 일어나 공격을 시전합니다. 얼굴을 들켰다며 살려보낼 수 없겠다는 군바리 오형제는 바퀴를 겁박하며 혹시 다른 동료가 있을지 모르니 그때까지만 살려둔다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밤이 되자 바퀴는 겁박을 풀며 군바리 오형제를 한 명씩 쓰러뜨리기 시작하며 3명을 잡아둡니다. 18. 뽕쟁이. 같이 덤벼온 2명까지 압도한 바퀴는 겨우 이 정도냐며 소리치는데요.
그때 빡빡이 군인이 미쳐버린 것인지 눈물과 콧물을 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 군인이 바퀴에게 어서 도망치라고 얘기하는데요. 머리를 흔들던 빡빡이 군인은 소리를 칩니다. 땅에서 빠져나오며 분위기가 바뀐 빡빡이는 자신은 가이아이며 이중인격자라고 소개합니다. 바퀴의 공격을 모조리 피해버리는 가이아는 아드레날린을 마음대로 조절하며 인간을 초월하였다고 하네요. 아드레날린 뽕쟁이와 엔돌핀 뽕쟁이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19. 이상해. 바퀴는 가이아를 계속 공격하지만 가이아는 맞지 않습니다. 가이아는 그만하라 소리치고 바퀴에게 자신의 몸을 그만 괴롭히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딱 필요한 만큼의 근육만 가지고 있다며 자신의 몸을 자랑하는데요. 가이아에게 두들겨 맞던 바퀴는 결국 포기를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몸이 반응하며 가이아에게 타격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바퀴는 정신은 포기하였지만 몸은 배반을 하지 않았다며 생각 안 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 빡침. 계속 맞던 가이아는 빡이 쳐버렸는데요. 지진과 같은 효과를 보이는 고함을 치며 주변 환경을 이용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환경 적응술로 물을 이용한 공격, 나뭇잎을 이용한 공격 등 많은 공격을 하지만 바퀴는 모두 버텨내는데요. 바퀴는 단련한 신체는 다르다 말합니다. 가이아는 왜 안 죽냐며 바퀴의 복부를 때리나 가이아의 손이 부러져 버리고 마는데요. 바퀴는 가이아를 패버리며 경동맥을 눌러 기절을 시킵니다. 깨어난 가이아는 패배를 인정하고 밥이나 먹고 가라 하네요. 21. 콧방귀. 바퀴는 가이아를 이기고 돌아와 스트라이덤을 만났는데요. 스트라이덤은 유지로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소식을 들은 유지로는 콧방귀를 뀌는데요. 갑자기 전화를 걸며 대통령을 손봐주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대통령을 만나러 간 유지로는 정문을 지키고 있는 경찰들과 마주하는데요. 무장한 경찰들을 모두 때려눕히며 건물 안으로 진입합니다. 문을 때려부수며 대통령과 마주한 유지로는 경호 상태가 엉망이라며 악수를 꺼내고 대통령에게 정신 상태를 챙기라 말하네요. 22. 에미. 바퀴와 유지로는 대결 약속을 앞두고 서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유지로는 호텔에서 에미와 만나고 있습니다. 에미는 유지로에게 자고 간다 얘기하나 유지로는 에미를 밀쳐버리는데요. 내일 바퀴가 날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너 따위랑 관계는 모두 정리할 거라 얘기합니다. 정신이 빠진 채 밖으로 나온 에미는 바퀴를 만나고 네가 약해서 이런 거라며 바퀴를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하네요. 바퀴는 때리는 에미를 안으며 아버지를 이기면 자신을 사랑해줄 수 있냐며 얘기하지만 에미는 바퀴를 깨물고 미쳐버린 것인지 웃으며 뛰어갑니다. 23. 편지. 유지로와 바퀴의 대결 편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요. 이 편지는 에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냐며 사람들은 대결 장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퀴는 시합 12시간 전부터 몸을 풀고 있는데요. 과거 상대해왔던 불량배부터 야쿠자 하나야마 그리고 권투 챔피언 유리까지 바퀴의 연습 상대가 되어줍니다. 하지만 성장을 이룬 바퀴에게 모두 상대가 되지 못하네요. 12시간이 지난 뒤 바퀴는 몸에 차고 있던 납덩어리를 풀고 유지로를 기다립니다. 24. 등장. 헬기가 착륙하고 유지로에게 얻어맞은 가이아는 무릎을 꿇는데요. 그리고 유지로가 등장합니다. 뒤에는 에미도 함께 등장을 하였는데요. 에미와 유지로 그리고 아들 바퀴가 한자리에 모이며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유지로는 땅에 대고 정권 자세를 취하며 땅을 내려꽂아 버립니다. 이 무슨 상황인지 지진이 멈춰버리며 유지로는 웃음을 보입니다. 25. 감사. 바퀴의 공격으로 유지로는 백초크를 당하는데요. 에미는 저 모습이 아이를 업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같다며 정신적 이상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공격이 먹히지 않자 바퀴는 엔돌핀뽕을 발동시키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요. 유지로는 바퀴에게 맞아가며 구경꾼들에게 너희 때문에 바퀴가 강해졌다며 감사하다 얘기합니다. 에미에게도 선물이 마음에 든다며 바퀴를 먹어치우겠다고 하는데요. 에미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바퀴는 이걸 또 받아들이며 유지로에게 덤비지만 죽을 위기에 처하네요. 26. 바퀴의 에미. 땅에 처박혀 유지로의 펀치를 맞는 바퀴를 보며 에미는 모성애를 느끼는데요. 유지로에게 펀치를 날리며 이젠 내가 상대해준다며 유지로에게 덤벼듭니다. 유지로는 정말 매력적인 여자라며 고막을 터뜨려버리는데요. 에미는 별것도 아니라며 유지로를 껴안은 채 물어버리나 유지로는 껴안은 채 베어억으로 에미를 저 세상 근처로 보내버리네요. 유지로는 구경꾼들도 모두 박살을 내버리며 헬기를 타고 떠납니다. 기절한 바퀴를 안고 에미는 죽어버리며 이후 바퀴는 에미의 시체를 안고 시내를 돌아다니는데요. 이별을 끝낸 바퀴는 에미의 부하와 통화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죽일 실력을 키워오겠다고 말하며 사막으로 떠나고 유지로와 바퀴의 1차전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감사합니다. 23년 8월 드디어 최강 부자의 대결 애니판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뇌. 지구 역사상 최고의 괴물로 볼 수 있는 피클과 싸운 후 바퀴는 신체에 이상이 없는지 닥터쿠레에게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다행히 큰 이상 없이 바퀴는 퇴원하나 닥터쿠레는 뇌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냅니다. 바로 바퀴의 뇌주름 형태가 악마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닥터쿠레와 동료는 이런 뇌를 가진 사람은 악마와 다름없다고 판단하네요. 이후 바퀴는 집으로 돌아가며 오랜만에 만난 코즈에와 일상을 보냅니다. 2. 피클의 처분.
바퀴와 대결 후 피클은 잠든 채로 보관 중이며 사람들은 피클에 대한 후 처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피클을 암염증으로 되돌릴지 함께 현대사회에서 살아갈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전 세계적 투표로 이어졌으며 결과는 미세한 차이로 피클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역대 최강 스펙을 가진 피클은 탈출을 하며 자신에게 좋은 경험을 시켜준 스트라이덤에게 거대한 공룡 머리통을 주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3. 오랜 친구. 한마 유지로의 오랜 친구인 스트라이덤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군인으로서 완전 무장을 하는데요. 보호장비와 신발의 폭약까지 전쟁통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트라이덤이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는 이유는 유지로가 관계를 자신과 유지할 거면 1년에 한 번 자신을 노리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죽일 작정으로 준비를 하였지만 유지로에게 바로 뒤를 빼앗기고 마는데요. 신나게 웃는 유지로에게 더 덤벼들 준비를 하였지만 장비들이 다 박살나며 체념해버리고 맙니다. 4. 부탁. 영감님 도쿠가와는 새로 취임한 일본 총리와 만나고 있는데요. 도쿠가와에게 총리는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자금 부담이 있다는 일본 총리에게 300kg의 돈을 건네며 약 30억엔이라 말하며 가져가라 하는데요. 여기서 도쿠가와는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어떠한 부자의 싸움에 국가가 묵인을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돌아간 총리는 방위대 대장과 얘기를 하며 국가와 대적이 가능한 유지로에 대해 얘기를 들으며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합 중국은 유지로와 우호 조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함께 전해 듣네요. 도쿠가와는 바키와 유지로의 싸움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며 국가의 묵인을 부탁합니다. 5. 상상. 바키는 상상으로 형체를 만들어 수련을 하고 있는데요. 바키의 최종 목적은 언제나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 유지로를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지하 수련장에서 바키는 아버지의 형체를 상상하며 눈앞에 창조해냅니다. 다른 상대들과 다르게 손도 못 써보며 벽에 처박히고 기절하고만 해요. 바키는 상상 이상이라며 아직 아버지와 격차를 느낍니다. 6. 걱정. 총리와 만난 뒤 도쿠가와는 지상 최강의 생물 한마 유지로와 만나고 있는데요. 유지로는 갑작스레 도쿠가와에게 건강진단을 받았냐고 묻습니다. 도쿠가와는 세계 최강이 자신을 걱정해주냐며 날이 묻어졌다고 말하는데요. 말이 끝나자마자 담배를 문 도쿠가와는 피를 토하고 쓰러지고 맙니다. 유지로는 사람들을 보면 약점이 어디인지 병명을 알아낼 수 있는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쿠가와 신체를 스캔해본 유지로는 도쿠가와에게 큰 병이 있는 걸 알고 건강진단을 받아봤냐고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7. 꿈. 병원에서 깨어난 도쿠가와는 이미 암이 온몸으로 전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닥터 쿠레에게 숨이 끊기기 전 꿈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는데요. 재력과 건강으로 오랜 세월을 살아온 도쿠가와에게 꿈이 있을까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도쿠가와는 자신의 부하에게 어떠한 일을 시키고 서둘르라고 소리칩니다. 도쿠가와의 꿈은 바키와 한마유지로의 대결을 보는 것이며 자신이 죽기 전 둘의 대결을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하네요. 8. 식사. 코즈에와 거사를 치를 때 먹어치우라며 몰래 들어왔을 때 빼곤 이번 처음으로 유지로는 바키의 집에 방문하는데요. 바키가 처음으로 둘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마, 오이절임, 된장국, 스테이크를 준비하였는데요. 둘이 맞붙게 될까 걱정이 되었는지 경시총장, 공군들까지 연락이 되었으며 경찰들이 바키의 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버지 유지로와 처음 식사를 하는 바키는 놀라는 점이 많았는데요. 유지로는 아들이 차린 밥상을 먹기 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깔끔한 젓가락질과 음식에 대한 예의를 바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9. 설거지. 식사를 마친 바키는 설거지를 하기 전 잠깐 고민을 하는데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설거지를 해줄 거냐고 물어보기로 결정합니다. 예상외로 유지로는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하자 하는데요. 바키가 주먹을 내고 유지로가 가위를 내어 유지로는 설거지를 할 상황에 처하지만 가위로 주먹을 펴버리며 이 세상에는 주먹을 이기는 가위도 있다라는 쌉소리를 남기네요. 하기 싫다면 하기 싫다 말하지 역시 지상 최강이네요. 10. 초대. 바키와 식사를 마친 유지로는 보답으로 바키를 식사에 초대하는데요. 호텔에 초대된 바키는 자신의 옷차림을 살짝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대로 유지로는 깔끔한 자켓을 입고 등장을 하는데요. 바키의 옷차림을 나무라는 유지로에게 바키는 부모에게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다고 말하자 유지로는 비꼬는 거냐 말하며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식사 에티켓을 배우며 식사를 마친 바키는 유지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어머니는 도대체 왜 죽인 거냐고 묻자 유지로는 갑자기 여기서 그 질문을 하냐며 어른들이 사정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지로의 멱살을 잡는데요. 이성을 놓은 유지로는 바키의 훈육 목적으로 세계 최고의 엉덩이 때리기와 손목 자르기를 시전합니다. 호텔 전체가 울리며 훈육인지 싸움인지 둘은 호텔 아래로 추락합니다. 11. 시작. 차 아래로 추락한 바키와 유지로는 뺨을 한 대씩 주고받는데요. 바키는 파워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으며 유지로는 아들내미 바키의 볼을 꼬집습니다. 네가 나와 싸울 자격이 있냐 묻자 바키는 아프다고 소리를 치는데요. 긴 밤이 될 것 같다고 유지로가 말하며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유지로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바키에게 급소는 모두 피하여 공격을 하며 이걸 바키도 눈치챕니다. 바키를 훈육하기 위해 유지로는 근육을 강화한 육체에도 소용이 없는 편타를 쓰며 바키는 소리를 치며 아파 드러누워버리는데요.
열이 받은 바퀴도 유지로에게 편타를 시전합니다. 유지로는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긴 싫었는지 모든 근육에 힘을 주어 근육의 고통과 피부의 고통을 나눠버려 무표정을 유지합니다. 역시 유지로네요. 12. 조롱. 아버지와 치고받는 바퀴는 계속 유지로에게 밀리고 마는데요. 뭔가 아쉬웠는지 바퀴의 진짜 실력을 보고 싶었는지 유지로는 아빠에게 실력 좀 보여달라고 아양을 떨어버립니다. 진짜로 좀 해보자는 말에 어리빠진 바퀴는 배틀 중독자 유지로에게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려 합니다. 바퀴는 몸에 힘을 빼기 시작하며 관절은 물론 내장과 체액에 이르기까지 느슨하게 만드는데요. 자신을 애커하여 바퀴벌레에게서 깨달은 공격을 시전하네요. 유지로에게 몇 방 먹인 바퀴에게 유지로는 훌륭한 스승을 뒀다며 백드롭을 날려버립니다. 13. 서프라이즈. 백드롭을 날리며 건물 밖으로 날아간 곳에는 수만 명의 관중이 있었는데요. 빌딩에 있는 유지로를 알아보며 바닥에 떨어진 바퀴를 본 관중들은 멋있다, 귀엽다, 저게 유지로구나 등 연예인을 본 듯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유지로는 여기서 처음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바퀴도 덩달아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소식은 뉴스를 타고 전파되며 부자 싸움이 전국의 생중계로 전파가 되네요. 14. 놀이. 4면속 급소 공격으로 바퀴가 유지로를 공격하자 유지로는 오랜만에 타인 때문에 피를 흘린다고 말하는데요. 이후 바퀴벌레 모드로 바퀴가 돌진 하지만 유지로는 프로에게 같은 수법을 2번이나 쓰냐며 바퀴를 내동댕이 칩니다. 도포는 유지로를 보며 꿈을 이루었구나라며 조금은 부럽다고 말하는데요. 예지간이 많이 맞은 바퀴는 피를 풀어내며 아버지의 급소를 노려 공격합니다. 이 모습은 도포에게 재밌게 놀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15. 대결. 도쿠가와와 일본 총리가 도착하며 부자의 싸움을 보고 있는데요. 바퀴는 피클과 싸웠을 때 보여주었던 트레케라톱스 모드로 유지로를 압박합니다. 이 모습은 관중들까지도 압박을 느끼고 멀리서 보고 있던 시력 8점염의 피클도 보고 웃음을 보이는데요. 트레케라톱스권으로 돌진한 바퀴와 막는 유지로의 주변은 차가 뒤집어지며 아스팔트는 모래처럼 파이고 맙니다. 유지로는 그딴 건 흉내일 뿐이라며 옷을 손을 안 대고 찢어버리며 충격파를 발산하는데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빛을 보았다 말하며 유지로는 흉내가 아닌 배면기를 보이며 유지로권을 보여줍니다. 16. 다운. 유지로권을 보여준 유지로에게 바퀴는 슬며시 다가가 의식이 도착하기 전 유지로의 턱을 때리고 돌아오는데요. 유지로는 순간적으로 다운을 당하나 바로 일어납니다. 유지로도 이런 고급 기술을 쓰다니 대단하다고 칭찬하며 도포도 깜짝 놀라는데요. 유지로는 싸움 중이지만 바퀴를 칭찬해주겠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줄 테니 이리 오라 말합니다. 바퀴는 망나니 아버지만 봐와서인지 환청이냐며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네요. 유지로의 칭찬을 처음 들은 바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립니다. 17. 거부. 칭찬을 받으러 가려다 거부한 바퀴는 이건 싸움이다라며 싸울 태세를 하는데요. 유지로는 꼭 칭찬을 해주고 싶어서인지 바퀴를 오른손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둔 뒤 머리를 강제로 쓰다듬어줍니다. 욕을 하며 발악하는 바퀴에게 약해 빠지면 그런 건 선택도 못한다며 자신을 실현하는 힘이 강함이라며 바퀴를 돌리고 때리고 교육을 하고 있네요. 결국 쓰러져버린 바퀴는 일어나지를 못하나 여기서 의외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18. 피클. 시력이 8.0인 피클이 트레케라톱스권을 봐서인지 멀리서 유지로에게 다가왔는데요. 대결을 방해받는 바퀴는 일어날 수 없던 몸을 일으키며 피클의 턱을 가격합니다. 피클의 트레이드마크인 송곳니가 빠지며 피클은 화를 내는데요.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바퀴는 더 화를 내며 빠지라고 소리칩니다. 바퀴에게 혼나는 걸 느낀 피클은 빠져야 할 상황이며 혼난 걸 인정하니 구석에 쭈그려 앉고 싸움을 구경합니다. 19. 발권. 0.5초의 의식을 넘어선 둘이 싸움은 발권으로까지 진행되는데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음 자세를 준비하는 발권을 바퀴가 준비하자 유지로도 발권 자세를 잡으며 이 바보 같은 게임에 참여를 해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들과 아버지로서 유지로는 5초를 세어 너가 공격할 타이밍을 알려준다 하는데요. 5초 카운트가 시작되고 바퀴는 이번 싸움의 최대의 공격을 보여줍니다. 유지로가 다운되며 팔을 꺾을 수 있는 자세까지 확보를 한 바퀴는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지라며 소리를 치는데요. 유지로는 거기에 응답하듯이 바닥 콘크리트를 뚫어 바퀴를 후려쳐버리며 인간이 아닌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바퀴는 오줌을 지립니다. 20. 유이치로. 유지로는 바퀴에게 성인식을 해준다며 드디어 배면기를 드러내는데요. 바퀴를 죽을 만큼 패버리자 바퀴는 자랑스러울 정도의 아버지라 말합니다. 하지만 유지로는 딴 곳을 보며 헤맨 것이냐 유이치로라며 소리를 치는데요. 유지로의 아버지 유이치로의 영혼이 갑자기 나타나며 바퀴에게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이치로는 유지로 전 미국과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이었으며 과거 드레스라는 기술을 사용했는데요. 이 기술을 보았던 과거 해군들은 모두 바다로 도망을 쳐버렸다고 합니다. 유이치로를 보자 이 기술이 생각난 유지로는 자신의 아버지 유이치로가 썼던 기술을 바퀴를 상대로 선보이는데요. 이는 인간을 쌍절곤처럼 돌려버리는 유이치로의 기술입니다. 21. 드레스. 유지로는 쌍절곤처럼 바퀴를 돌리며 차에 충격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넌 한마의 피가 있으니 죽지 말라며 이상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도포는 계속 부럽다 말하며 바퀴는 차에 치이고 있는데요. 계속된 쌍절곤쇼에 사람들이 몰려들며 바퀴는 던져지고 맙니다.
하지만 죽기는커녕 의식이 있는 바퀴는 유지로에게 의외의 선물을 주는데요. 맞아가면서 차에 있던 부품으로 만든 로봇 모양의 인형을 선물로 주며 유지로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22. 부자. 마음껏 치고받는 유지로와 바퀴에게 코즈에가 나타나 싸우다 말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데요. 유지로는 널 먹어치워서인지 바퀴가 강해졌다며 고맙다 말하며 이제 빠지라 하고 시아빠 포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퀴와 유지로는 서로가 한마의 피인 걸 자랑스러워하며 죽으림을 다해 치고받습니다. 자신들의 풀파워를 사용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며 이건 우리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점점 클라이막스로 다가가는 두 부자의 대결의 목마를 타고 서로 후회가 없냐고 물어봅니다. 아쉽다는 뉘앙스와 함께 유지로는 바퀴의 고막을 터뜨려버리는데요. 바퀴가 어린 시절 처음 알려주었던 주먹쥐는 법을 보여주며 기술이 아닌 힘겨루기를 시작합니다. 힘겨루기의 결과의 마지막은 바퀴의 어머니를 사망시킨 베어허그였는데요. 베어허그를 당한 바퀴는 움직이지 못하며 유지로는 떠나려 합니다. 떠나는 유지로에게 사람들은 90도로 고개 숙이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니다. 23. 에어. 투지로 영혼의 공격을 만들어낸 바퀴는 유지로를 멈춰 세우는데요. 바퀴의 의지가 전달이 되었는지 유지로는 에어 두부를 자르며 에어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전설의 에어 된장국 밥상이 차려지며 바퀴에게 권하나 바퀴는 밥상을 엎어버리는데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바퀴의 말에 유지로는 내 놈은 나를 부엌에 서게 했다며 억지를 부림으로 의지를 관철시켰으니 내 놈의 승리라며 지상 최강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하지만 바퀴는 결착의 순간 머리가 높은 자가 승리라며 패배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각자 최강의 자리에서 결착을 보인 유지로와 바퀴에게 도쿠가와가 등장하며 시합 종료 선언을 하는데요. 유지로가 병원에 가보라 했던 도쿠가와는 암이 모두 나았으며 피클 이후 최강 부자 싸움은 막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편은 지하격투장에서 자신의 형인 제칸마와 대결 후 사형수가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바퀴의 첫 경험과 사형수들의 근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 덜덜. 지하격투장 결승에서 제칸마를 이긴 바퀴는 학교 수업에 침을 흘리며 열중하고 있는데요. 바퀴는 잠이 들었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덜덜 떨며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퀴는 일진 선배들에게 이지매를 당하고 있으나 오히려 일진들이 덜덜 떨어버리는데요. 이후 도쿠가와가 학교에 방문을 합니다. 도쿠가와의 지휘 때문인지 바퀴와 도쿠가와는 교장실에서 편하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쿠가와는 바퀴에게 일본의 엄청난 녀석들이 도착할 거라는 얘기를 남깁니다. 2. 사형수. 어느 한 지하에서 사형수의 사형 집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형수는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의사가 사망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일어나 의사와 집행관들을 털어버리고 있는데요. 너희는 항상 재미없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며 도쿄로 떠난다는 낙서를 남기고 수용을 하여 도쿄로 떠나버립니다. 다른 곳에서도 전기의자를 통한 사용, 나갈 수 없는 공간을 기어나가는 기묘한 탈옥, 수심 200m에서 수영을 하는 탈옥 등 5명의 사형수들이 한 번에 도쿄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모두 패배를 알고 싶다는 얘기를 남깁니다. 3. 이쯤에 바퀴가 덜덜 떨게 만든 일진들이 다시 바퀴를 불러오는데요. 칼과 총을 사용하는 친구들과 다시 바퀴에게 이지매를 시전합니다. 바퀴가 일진들을 압도하며 바퀴에게 압도당한 일진들 뒤에 갑자기 거대한 사나이가 나타나는데요. 이 사내는 잠수정에서 탈옥한 사형수 스펙이었습니다. 스펙은 총을 들고 있는 일진에게 총을 달라며 갑자기 자신의 입에 총을 쏴버리는데요. 그러곤 바퀴에게 악수를 건네며 악수를 받아주자 스펙의 팔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떨어진 팔은 너의 사랑하는 사람의 팔이라 말하며 스펙은 갑자기 바퀴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네요. 이건 인사 정도라며 경찰에게 순순히 스펙은 잡혀가 버립니다. 스펙은 집을 구하기 귀찮은지 감옥을 자신의 집처럼 사용하네요. 4. 실내. 레츠와 카츠미가 훈련을 하는 곳에 사형수 도리안이 찾아오는데요. 신발을 신고 온 도리안을 카츠미가 나무라며 도리안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누나를 찌르고 바닥판을 던지며 카츠미를 압도하는데요. 이후 레츠가 도리안을 막으니 미쳐버린 것인지 도리안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합니다. 도리안은 코터를 뽑아 누나를 노리나 레츠는 막아내고 공격을 하는데요. 이후 먹던 술로 불을 찌르고 도리안은 빤스런을 합니다. 5. 이가리. 프로레슬러 겸 격투인 이가리는 도쿠가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신은 은퇴를 하였으나 유도 세계 1위의 젊은 다테오카를 소개시켜줍니다. 다테오카는 언제든 어디서든 상대가 있다면 싸울 준비가 되었다며 준비 시작만 말해달라고 합니다. 뒤에서 준비 시작이라는 말과 함께 시콜스키가 다테오카를 공격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펀치로 얼굴이 갈라져버리며 다테오카는 구급차에 실려가는데요. 이가리도 시콜스키에게 반격하나 똑같이 얼굴이 작살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도쿠가와는 사형수 시콜스키를 지하격투장에 데려가네요. 6. 모임. 시콜스키와 함께 지하격투장에 도착한 도쿠가와는 다른 인기척을 느끼는데요. 어찌된 영문인지 다른 사형수들도 모두 지하격투장에 도착합니다. 무언가에 이끌려 이곳에 도착한 사형수들을 뒤로 챔피언 바키와 도포, 카오루, 레츠, 시부카와도 도착을 하는데요. 도쿠가와는 시합장에서 경기가 아닌 실전 위주로 싸울 상대를 골랐다 말하며 룰 같은 거 없이 일상생활에서 싸움을 하자 말합니다. 얘기를 들은 모두 신이 난 표정을 보이네요.
7. 시작.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과 싸울 자들이 나뉘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도포와 움직이는 도리안에게 레츠가 접근을 합니다. 도포는 도리안을 뺏기기 싫어서인지 선빵을 날리며 도리안의 화염브레스를 회전방어로 무효화시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도포의 팔이 잘려버리고 마는데요. 도리안의 특수한 줄로 손목이 깔끔하게 절단되나 도포는 안 그래도 찌르기 수련이 짜증이 났었다며 잘린 손으로 펀치를 먹여버립니다. 이후 도포는 빤스런을 하네요. 8. 데이트. 바퀴는 코즈에와 데이트를 하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데요. 이를 스펙이 웃으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밤늦게 공원을 산책하며 뽀뽀를 하지만 바퀴는 눈을 뜨고 스펙을 바라보는데요. 이후 눈치 빠른 하나야마가 스펙의 입을 틀어막으며 끌고 가버립니다. 스펙의 기습킥과 함께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카오루는 양복을 찢으며 싸울 준비를 시작합니다. 신발과 공원 벤치로 카오루를 공격하나 카오루는 꿈쩍도 하지 않는데요. 스펙은 카오루와 같은 자세로 자유의 여신상을 박살내버린 모흡 공격을 시전합니다. 계속 맞던 카오루는 펀치 한 방에 스펙을 날려버리는데요. 계속 할 거냐고 물어보고 스펙을 또 패기 시작합니다. 계속하겠나? 계속 패면서 계속하겠냐고 묻는 카오루에게 스펙은 총탄을 입에 먹이며 터트려버리는데요. 양볼이 날아간 카오루는 결국 스펙을 잡아다 경찰에게 넘겨줍니다. 하지만 스펙은 경찰들을 때려눕히고 카오루가 탄차를 뒤집어버리며 스펙은 카오루 머리에 쇠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카오루 무릎에 총을 쏴버립니다. 그러나 카오루는 스펙의 마운트를 타며 스펙을 패기 시작하는데요. 더 맞으면 안 되겠는지 스펙은 눈을 가리며 섬광수류탄을 터뜨리고 카오루의 백마운트를 잡고 목조르기를 시전하는데요. 여기서 카오루만 사용이 가능한 악력으로 근육을 터뜨려버리네요. 스펙은 중지로 카오루 귀를 꼽아넣으며 카오루는 스펙의 목을 악력으로 찢어버리는데요. 살아있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카오루는 서있는 채로 승리를 확정짓습니다. 10.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바퀴에 반해 도일이 유리창을 깨며 찾아오는데요. 어째서인지 눈물을 보이며 도일을 책상과 함께 날려버립니다. 3층에서 뛰어내리며 바퀴는 학교 뒷길로 걸어가나 이번엔 낫지를 하는 야나기를 만나는데요. 야나기와 싸움 중 시부카와의 등장으로 싸움은 2대1이 되어버립니다. 야나기는 갑자기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독가스가 무엇인지 물어보며 바퀴에게 공도를 사용하며 바퀴는 기절해버립니다. 시부카와는 바퀴 넌 패배했다고 확인을 시켜주네요. 11. 눈물. 바퀴가 패한 뒤 도쿠가와 집에 시부카와 바퀴와 카오루, 도포 그리고 레츠가 모여있는데요. 도쿠가와는 바퀴의 패배에 눈물을 흘립니다. 침울한 분위기 속에 갑자기 사형수 도리안이 찾아오는데요. 신나와 라이터를 가져와 불을 지르려 하지만 카츠미가 도리안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맨손격 투가고 뭐고 오히려 도리안 몸에 불을 질러버리는데요. 도포의 발이 잘린 것에 화가 났는지 이번엔 카토가 등장하여 도리안의 귀를 자르고 도포는 뒤치기를 해버리네요. 도리안은 카츠미와 카토의 실을 걸며 죽이려 하지만 도포는 가라테로 실을 잘라버리며 맨손 무술의 힘을 보여줍니다. 이후 도리안은 입에서 수류탄을 꺼내 터뜨리고 탈출하네요. 12. 에어 화풀이. 수류탄을 터뜨리고 도망간 도리안은 지하 비밀 장소에 도착합니다. 도리안을 뒤따라 카토가 따라 들어가는데요. 도리안은 한 수 알려주려는지 주먹에 본드를 묻힌 뒤 깨진 병조각을 붙여 전투 준비를 합니다. 카토의 눈알에 병조각이 박히며 카토와 도리안은 싸움을 시작하는데요. 카토의 공격이 다 막히며 깨진 유리병에 얼굴을 찍히고 맙니다. 도리안은 레츠에게 보여준 코털 날림 공격에 이어 턱수염 날림을 보여주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노래를 부르며 카토를 패버리고 수준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도리안은 카토에게 최면수를 걸어 카토가 도리안을 패버리는 환상에 빠지게 하는데요. 카토는 허공에 에어 화풀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면술에서 깨버린 카토는 어찌된 것인지 파악을 하고 있으며 도리안은 카토의 목을 실로 베어버리네요. 13. 빡침. 도포와 카츠미가 이끄는 신심에는 빡이 쳐버렸는데요. 100만 명의 신심의 회원을 통해 도리안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식당 종업원과 택시기사 그리고 주위 모든 차들이 신심해로 도리안을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요. 유원지에 도착한 도리안을 누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전 목마를 타며 신나있는 도리안 앞에 카토의 동기인 아츠시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죽어도 좋다고 아츠시가 말하며 한 대씩 주고받은 상황에 도리안은 또 빤스런을 시전하는데요. 도리안은 달리는 놀이기구에 타며 오늘 죽어도 좋다라고 한 말을 증명해보라 말합니다. 다리를 오므린 삼전을 사용하며 달리는 열차에서 공방을 주고받는데요. 도리안은 달리는 열차에서 아츠시를 잡고 떨어지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낙하 직전 실을 걸어 충격을 줄인 도리안은 여유있게 퇴장하며 아츠시만 골로 가버렸네요. 14. 카이오. 레츠와 도포 그리고 카츠미는 놀이동산에 도착하였는데요. 레츠는 뜬금없이 도리안에게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라며 인사를 합니다. 레츠의 기억으로 도리안은 과거 중국 2000년 역사 기록에 남은 카이오 중 한 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레츠는 동문과 싸울 수 없다며 싸움을 도포에게 넘깁니다. 벗고 싸워야 흥이 난다는 도포는 옷을 벗어 제끼는데요. 잘려있던 왼손을 깁스 상태로 펀치를 날리나 어찌된 것인지 왼손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5. 권법가. 카라테로 맞서니 자신도 권법가로서 자세를 갖춘다며 도리안은 자세를 취하는데요.
도포는 염산과 무기를 사용하는 도리안을 비웃습니다. 도리안은 카토에게 사용한 최면수를 도포에게도 사용하며 도포는 이상한 걸 눈치채는데요. 이렇게 약할 리가 없다고 되뇌이는 무신 도포는 최면술과 현실을 겹치게 만들어버립니다. 현실과 최면술의 경계가 없어진 도포는 무기를 사용하는 실제 도리안을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도리안을 박살을 내기 시작한 도포는 양쪽 무릎을 박살내며 마무리를 한다고 말하네요. 그리고 어떠한 사내를 불러들입니다. 16. 결판. 도포가 불러온 사내는 카토였는데요. 중상으로 입원한 카토가 휠체어에 이끌려오며 도포는 결판을 내라고 말합니다. 의식이 없는 카토는 좀비처럼 걸어오며 도리안에게 일격을 가하려 하네요. 처음 패배를 맛보게 될 도리안은 떨림을 멈추지 못하며 카토를 보고 나이 패배라 소리칩니다.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는 도리안은 패배의 선물을 맛보네요. 이후 병원에 입원한 도리안 오른손에는 이상한 장치가 있는 걸 발견하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은 의사는 이것이 소형폭탄이 아닌가라고 추측합니다. 17. 폭탄. 병원에 입원해 있던 도리안은 카토 옆에서 목숨 구걸은 연기였다는 헛소리를 하는데요. 그리고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며 도포의 집으로 향합니다. 도포는 집에 도착하였으나 엉망이 되어 있는 집을 보며 분노하는데요. 분노한 도포에게 도리안은 오른손 폭탄을 사용하여 일격을 날려버립니다. 도리안은 신이 났는지 노래를 하네요. 이후 도포를 만난 도리안은 자신이 실제로는 이긴 적이 없다는 소리를 하며 레츠에게 덤비는데요. 일격에 도리안은 쓰러지며 자신은 늘 패배자였다며 정신줄을 놔버리고 마시가 버립니다. 돌아버린 도리안은 정신연령이 낮아졌으며 이송중 마마를 찾으며 사탕이 필요하다 하네요. 18. 올리버. 사형수들을 잡기 위해 미합 중국과 일본 그리고 FBI는 중대한 결정을 하는데요. 위성으로 감시하며 죄수이지만 형무소를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나이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소노다 경신은 올리버를 만나러 형무소로 방문하여 올리버와 인사를 하네요. 웬만한 대저택보다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올리버는 다른 범죄자를 잡으러 헬기를 타고 나갑니다. 산탄총을 든 범죄자가 총을 쏘고 칼질을 하나 올리버의 근육을 뚫지 못하며 일격에 제압을 해버리네요. 19. 영역. 코즈에와 데이트를 하는 바퀴를 보며 유지로는 여자를 알 나이인가 가른 명대사를 날려버리는데요.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코즈의 집에 사형수 시콜스키가 들어와 있습니다. 바퀴는 침범해선 안 될 영역이라며 시콜스키를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시콜스키는 싸움을 피하며 코즈에를 납치해 가버립니다. 그리고 시콜스키는 의외의 인물과 만나고 있는데요. 바로 바퀴의 아버지인 지상 최강 한마 유지로입니다. 유지로가 바퀴가 분노하면 어느 정도로 강해질지 테스트를 해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카츠미의 도움으로 바퀴는 유지로와 시콜스키가 있는 호텔로 달려갑니다. 20. 위성감시자. 왜 코즈에를 베껴놓은지 모르겠지만 코즈에를 베낀 뒤 묶어놓고 시콜스키와 유지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지로와 같이 위성감시 대상자인 언체인 올리버가 등장합니다. 언체인과 유지로가 시콜스키를 괴롭히는 사이 바퀴가 도착하는데요. 시콜스키를 유리창에서 떨어뜨려버리며 올리버는 바퀴에게 첫 살인을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올리버를 때리는 중 시콜스키는 벽을 타고 건물을 올라왔는데요. 시콜스키에게 한 대 얻어맞고 경찰이 도착하며 상황은 종료됩니다. 21. 팬티. 시콜스키는 자신의 아지트에서 알몸으로 몸을 닦고 있는데요. 뒤를 뒤따라 온 바퀴는 라운드 3라며 팬티를 입는 시콜스키에게 그대로 있으라 말합니다. 팬티를 입으려고 하나 바퀴는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깡통을 얼굴에 씌인 채로 때리며 불화를 차버립니다. 기절한 시콜스키를 보며 언체인이 박수를 치며 등장합니다. 올리버에게 시콜스키가 기습 공격을 하나 통하지 않으며 올리버는 알몸 시콜스키를 일격에 보내버리네요. 22. 도일. 시콜스키를 잡은 뒤 경찰청에서 다음 대상을 보고 있는데요. 경찰청 여비서로 잠입한 도일은 바로 옆에서 커피를 가져다주고 언체인에게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칼날이 나온 팔꿈치에 얼굴이 베이며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데요. 언체인은 환각제에 쓰러지지만 발목을 잡고 도일을 휘둘러 일격에 다운을 뺏어냅니다. 이후 칼에 찔리고 난리를 치는 사이 시부카와와 소노다 경시가 도착을 하는데요. 도일은 사라진 상태였으며 올리버는 소노다에게 농담을 날리네요. 시부카와는 올리버에게 악수를 권하며 올리버를 눌러버린 뒤 연행하자고 하네요. 도일은 환풍구를 통해 도망을 친 뒤 굳이 지하철을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23. 아들 바보. 여자를 알 나이가 된 바퀴는 드디어 코즈에와 거사가 치러질 상황에 놓이는데요. 한 이불 속에서 해버려야겠다 결심하며 뒤돌아보는 순간 거대한 인기척을 발견합니다. 이 인기척은 아버지 유지로였으며 여자 앞에서 벌벌 떠는 바퀴에게 명대사를 남기는데요. 강해지고 싶다면 먹어치워라. 밤낮을 가리지 말고 먹어치워라. 식전 식후로 먹어치워라. 끝까지 먹어라. 질릴 때까지 먹어라라며 미래의 며느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며느리에게는 암컷으로서 자신을 갈고 닦으라며 먹어도 질리지 않을 여자가 되라 말하는데요. 아들 바보 유지로는 축복하지 두 사람이라는 말을 남기며 유유히 나가버립니다. 미쳐버린 것인지 확실히 제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24. 우연. 서로를 찾아간 게 아닌 정말 우연히 마주친 레츠와 도일은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싸우기도 그렇고 헤어지기도 그런 상황에 둘은 바에서 술을 한잔하기로 합니다. 도일은 술과 불로 레츠를 지지려 하지만 눈치 빠른 레츠는 반격하며 눈알에 칼을
칼을 꼽아버리는데요. 계속 칼을 던지며 도희를 압도한 레츠는 너는 중국 무술을 무시했다며 겁박한 뒤 대검을 꺼내어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빤스러나는 도희를 압도하며 권봉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뒤에서 누군가 레츠에게 주사를 꼽으며 레츠는 기절해버리고 맙니다. 25. 우정. 뒤에서 주사를 꼽은 남자는 고련장에 성공한 한마제기였는데요. 뒤늦게 소식을 들었는지 사형수도를 찾으러 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건강해지면 한판 붙자는 말과 함께 잭은 떠나며 기절한 채 레츠는 길에 다니던 소매치기들에게 당하리기에 처합니다. 도일은 어찌된 영문인지 레츠를 도우며 밤새도록 레츠의 곁을 경호하네요. 아침에 깨어난 레츠는 도일의 행동에 감동하며 고속도로를 건너고 오토바이를 박살내고 10m의 도랑물을 달려서 건너버리는데요. 낚시를 하던 사람들은 어리 빠져버립니다. 겨우 도일을 심신회 병원에 데려다주며 도일은 깨어나게 되네요. 깨어난 도일은 심신회에 들어와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묻어버린다는 미친 소리를 남기는데요. 결착은 지어야 한다며 방화복을 입고 분진 폭발을 일으켜 우정을 확인시켜줍니다. 26. 대장. 도리안에게 얼굴에 폭탄을 맞은 신심의 대장 도포는 분진 폭발을 일으킨 도일을 만나 약을 올리는데요. 가라테를 쓰지 않을 테니 덤벼보라 말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도일은 가라테를 쓰지 않겠다는 도포에게 덤비나 도포는 가라테로 도일을 기절시켜버리네요. 깨어난 도일은 신심의 도장에 있으며 화상을 입은 카츠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패배를 알고 싶은 거냐며 제가 졌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카츠미는 도일을 계속 기절시키네요. 몇 번을 반복한 상황에 카츠미는 도일의 얼굴에 하단 찍기를 날립니다. 도일은 끝까지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며 얼굴이 찌그러져 버렸는데요. 더 이상 상대를 망가뜨리기 싫다는 카츠미는 너의 승리라며 도장을 나가버리고 맙니다. 27. 첫 성교. 아버지의 방해로 무산된 거사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신이 난 바퀴는 코즈에가 너무 이쁘다며 성교를 시작합니다. 몇 번이나 계속되었다는 나레이션과 밤낮일 수 없이 바뀌어 버리는데요. 둘은 해자의 표정을 지으며 독을 사용하는 야나기를 만나게 됩니다. 성교 덕분인지 바퀴의 어린 티가 사라졌다며 야나기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전과 달리 야나기를 쉽게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편타를 사용하는 야나기를 보고 계집들이 사용하는 기술이라며 바퀴도 편타로 야나기를 때려주는데요. 이후 시콜스키도 나타나며 상황은 2대1이 되지만 바퀴는 둘을 가볍게 상대해주네요. 28. 독. 왜 독이 듣지 않는지 모르는 야나기는 혼란스러워하는데요. 두 사형수를 혼자서도 압도하는 바퀴에게 카오루가 나타나 저놈은 산책하면서도 강해질 이유를 찾을 거라 말합니다. 또 하고 싶은 것인지 바퀴는 코즈에를 안고 신나게 도망가는데요. 남아있는 두 사형수와 카오루는 마주하지만 하나야마는 자기는 안 할 거라며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두 사형수는 어리 빠지며 굴욕이라며 눈물을 보이네요. 패배를 한 사형수들은 여러 감정에 뒤덮여 있는데요. 약간의 우정이 생긴 것인지 도일과 카츠미는 정권을 알려주며 헤어지게 됩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탄 도일은 야나기와 마주하는데요. 야나기는 꼴불견이라며 도일을 도발합니다. 레츠에게 한쪽 눈을 잃은 도일은 야나기 독에 당해 양쪽 눈 시력을 모두 잃게 됩니다. 공방을 주고받던 도일은 바다에 빠지며 야나기는 혼자 남게 되네요. 29. 지하격 투장. 길에서 잭을 만난 시콜스키는 공중전화 박스에 갇힌 채 어디론가 끌려가는데요. 끌려간 곳은 지하격 투장이며 관중들이 시콜스키에게 환호성을 보내줍니다. 상대가 누구여도 어디서든 싸울 수 있다고 하지 않았냐며 도쿠가와가 얘기하자 시콜스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잭에게 시콜스키는 덤벼들지만 완력으로는 잭을 감당하지 못하는데요. 시콜스키는 관중석의 뾰족 지팡이로 공격하지만 잭의 복근을 뚫어내지는 못합니다. 잭은 흥미가 다하였는지 물러나며 새로운 남자가 들어오네요. 30. 쪼꼬미. 작고 해맑은 미소를 보이는 남자는 가이아였는데요. 과거 바퀴를 가사 상태까지 몰아넣었던 남자입니다. 주변 사물을 잘 활용하는 가이아는 나이프를 들고 시콜스키를 위협하는데요. 총을 쏴대며 이길 수 있지만 자신은 주변 환경만 이용한다며 모래를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이빨이 박혀있는 모래 뿌리기로 가이아는 몸을 푸는데요. 이후 모래 연기를 만들며 위장을 시작합니다. 10초를 세기 시작한 가이아는 10초마다 불화를 차고 누나를 찌르는 등 고문을 시작하는데요. 시콜스키는 10초마다 얻어맞으며 가이아에게 공포를 느끼고 용서해달라 말합니다. 이렇게 승부는 끝이 나네요. 31. 모토베. 무기의 달인 모토베가 야나기와 만나는데요. 입에 빵꾸를 내며 칼을 허벅지에 던져 꼽아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열이 받은 야나기는 바퀴에게 보여주었던 낫을 돌려대기 시작하는데요. 모토베는 아무렇지 않게 구름다리 앞으로 다가가며 야나기를 농락합니다. 야나기에게 네가 왜 그리 약한 줄 아냐며 무기에 의존을 해서 그렇다 말하는데요. 이후 야나기의 독수인 오른손을 잘라버리며 결착을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뒤에서는 유지로가 나타나는데요. 야나기를 보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착이 아니다. 하지만 나에게 굴복하지 않는다면 승부를 한다는 뜻이라며 야나기를 일격에 보내버립니다. 32. 다이어트. 코즈에와 좋은 날을 보낸 바퀴는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는데요. 코즈에 때문인 줄 알았으나 예상외로 결과는 야나기와 싸울 때 독에 당하여 살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말라가는 바퀴를 보며 코즈에는 병원에 가라고 말하는데요. 닥터쿠레에게 도착한 바퀴는 입원을 하고 닥터쿠레는 코즈에에게 바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며 코즈에는 충격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코즈에에게 어떤 흑인 남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남자는 복싱 천재 마호메드의 아들이었습니다. 33.
안도, 죽기 전 편하게 지내려는 건지 바퀴는 산속에 사는 안도레이치 아저씨네 방문하는데요. 코즈에와 함께 온 바퀴는 낚시도 하며 편안한 일상을 보냅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레츠가 산속에 방문하는데요. 하라범 도쿠가와도 함께 왔으며 특급 헬기와 함께 바퀴와 코즈에를 태우고 중국으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레츠는 도착한 바퀴를 뇌대에 올리겠다 카이오에게 말하며 자격은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바퀴를 의심하는 카이오는 바퀴를 테스트하지만 상대를 가볍게 압도하며 뇌대에 오를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뇌대는 카이오들이 해왕이 되는 자격을 얻는 시합이었으나 여기엔 유지로도 참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레츠가 바퀴를 뇌대에 참가시키는 건 이곳의 바퀴를 극한의 확률로 치료해줄 수 있는 한 남자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34. 뭐하냐? 패배를 알고 싶다던 사형수들은 결국 맛이 갈 정도로 맞고 패배를 경험하였는데요. 카이오였던 도리아는 정신연령이 낮아진 채 스쿼트 자세로 사탕을 빨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거대한 것에 대비하는 것처럼 체중까지 20kg가 늘었다고 합니다. 패배 후 누운 채 원래 신체 나이로 돌아가버린 스펙은 깨어나지 못했으나 꿈에서 버터플라이 수영을 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양쪽 시력을 잃은 도일은 자신이 고막까지 파괴하며 소리를 잃은 대신 촉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이번엔 피부인간하며 돌대로 돌아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콜스키는 감옥에서 벽을 잡고 자는 모습을 보이며 역시 다들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사형수편에 이어 다음 중국 내대편에는 어떠한 병맛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과거. 피클은 공룡과 동시대에 살아온 인간이었으며 현대 과학을 부정하는 캐릭터인데요.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거대 공룡들을 먹이로 잡아먹고 살았던 고대 인류 중 최강자로 볼 수 있습니다. 야생에서 수렵 생활을 해온 터라 날고기를 씹어먹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먹이가 큰 부상을 입으면 힘이 빠지고 자연히 죽는 걸 기다리며 자신이 공포를 느낀 대상에게 주저없이 도망을 치는 등 격투가라기보단 천성은 짐승으로 보는 게 나은 캐릭터입니다. 2. 신체. 공룡과 치고받고 할 수 있는 피클의 신체는 현재 인간들과는 비교가 안 될 강함을 지니고 있는데요. 피클을 찾아갔던 유지로는 피클과 힘으로 대결을 하였지만 힘에서 밀려 자신도 모르게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현 세대 최강 유지로보다 신체 능력이 뛰어나며 레츠와 카츠미 그리고 잭과 싸움에서 지향력부터 스피드, 내구성 모두 현 세대의 강자들도 상대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송곳니를 가지고 있으며 약물로 신체를 강화한 바퀴의 형 잭과 키스 싸움에서 턱을 뜯어먹어버렸는데요. 그 외 지나치게 굵은 목뼈와 짐승과 같은 손과 발톱은 인간이지만 인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3. 식인. 피클은 자신에게 덤벼드는 상대가 아니면 먹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고대 공룡들을 먹고 살아왔으나 현세 레츠, 카츠미같이 강한 상대들이 덤벼들면 먹이라고 생각하고 신체 일부를 먹어버렸습니다. 레츠의 경우 패배 후 다리를 뜯어먹혔으며 카츠미는 뼈만 남은 앙상한 팔을 뜯겨버렸는데요. 레츠는 박사가 피클을 막지 않았다면 어디까지 먹혔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대방이 공룡이던 인간이던 자신과 싸울 수 있는 강함을 지니고 있고 덤벼온다면 피클은 가리지 않고 패버린 뒤 먹어버리네요. 4. 폭력성. 인간과 동물, 공룡을 가리지 않고 먹는 피클이지만 예상외로 폭력성은 매우 낮은 편인데요. 폭력성은 오히려 기존 캐릭터들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덤벼오는 상대가 아니라면 크게 반응을 하지 않으며 특히 자신에게 위험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먼저 공격을 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자신에게 덤벼오는 상대들도 싸움보다는 놀이로 보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심지어 자신과 싸웠던 상대를 먹기 직전에는 눈물을 보이며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나 경의를 표하는 장면과 눈물을 흘리는 등 매우 순수하며 선한 성품을 지녔다고 볼 수 있겠네요. 5. 성욕. 초기 스트라이덤과 마음이 통한 피클은 일본으로 입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입국 중 피클에게 인터뷰를 하려는 젊은 여성 리포터를 그대로 덮쳐버렸습니다. 이 강간쇼 장면은 그대로 라이브로 전파가 되었는데요. 강자만이 살아남던 고대시대에 살아온 피클은 언제나 상대방을 덮칠 수 있었을 것이며 현세에는 바로 잠들어버리는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이 장면을 이후로는 따로 여성을 덮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 리포터가 피클의 아이를 가졌으며 이후 등장을 할 거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고 하네요. 6. 레츠카이오. 피클이 지하대련장에서 첫 싸움을 한 상대는 레츠카이오였습니다. 중국 4000년 역사를 짊어진 레츠는 미츠나리에게 자신이 피클의 먹이가 되겠다며 대전을 성사켜달라고 하였는데요. 베스트 컨디션으로 피클을 가격하지만 피클은 큰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레츠는 어깨를 뜯어먹히고 말았는데요. 레츠는 자신의 기술들이 통하지 않자 무술을 버리고 붕붕 펀치를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피클이 사족보행 돌진으로 레츠를 한 방에 보내버리고 다리를 뜯어먹어버리고 말았는데요. 박사가 피클을 주사로 잠재우며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7. 카츠미. 레츠에게 배움을 받던 카츠미도 피클에게 싸울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요. 현재로는 필패일 걸 알았던 카츠미는 음속의 기술을 개발해냅니다. 채찍질을 연상케 하며 자신의 관절들을 이용해 초음 속의 기술을 보여주었는데요. 심신애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피클에게 다운을 얻어내며 피클은 이 펀치를 맞은 뒤 티렉스의 꼬리를 연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속으로 모든 손발을 이용하여 공격을 한 카츠미는 한쪽 팔이 뼈만 보이며 너덜거리게 되었는데요. 피클은 카츠미가 큰 부상을 입은 걸 보고 잠든 채 죽어가는 걸 기다리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리며 카츠미의 팔을 뜯어갔으나 자신보다 작은 신체로 이 정도의 강함을 보여준 카츠미를 위해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공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8. 키스. 바키의 배다른 형인 제칸마는 피클에게 입으로 도전을 하였습니다. 고대 공룡을 씹어먹는 피클과 딥키스처럼 보이는 입대결을 하였으나 턱이 찢어져 먹히고 말았는데요. 이후 다른 공격들도 큰 충격을 주지 못하였으며 패배를 직감하고 신께 승리를 달라고 얘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기절한 잭을 먹으려 하였으나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클은 발걸음을 멈춰섰는데요. 기절한 상태에서도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잭의 의도를 본능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잭과 두 번째 대결에서도 잭을 한 방에 보내버리며 자신과 키스를 한 상대여서인지 먹잇감으로 소중하게 옥상에 매달아 저장하였습니다. 9. 변신. 피클은 한마유지로처럼 최종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일종의 최종 전투 형태로 근육을 엄청나게 부풀린 뒤 관절을 다시 엮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관절로 이족 보행형 괴물처럼 변하는데요. 인간의 모습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기존 괴물 같은 스펙에서 내구력이 한층 더 올라가며 출혈조차 멈추게 하고 과거 티렉스에게 물렸던 상처가 도드라집니다. 출혈조차 멈추게 하며 이 상태에서는 신체 능력상 피클을 능가할 캐릭터는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10. 기술. 엄청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피클은 유지로와 만났을 때 본 기술 외의 격투기는 아예 사용을 못하는데요. 마구잡이로 힘을 이용한 공격이 엄청나게 강할 뿐 공룡시대에 살아온 피클로서는 격투기라는 단어조차 뭔지 모르며 경험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적이 기술을 쓰면 파회법을 모르며 바키가 여러 공룡을 모티브로 기술을 사용하자 괴물로 착각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바키급 강자가 아니면 기술을 신체 능력으로 씹어먹으며 상대를 압도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식이 떨어지지만 기술을 습득 능력은 뛰어나며 유지로와 처음 만났던 한 번의 공격을 보고 바키에게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11. 춤. 피클은 승리 후 상대방을 먹기 전 항상 눈물을 흘리지만 너무 기쁠 때는 춤을 추기도 하는데요. 원시부족 춤처럼 덩실덩실거리며 주먹을 높이 치켜 세워줍니다. 손을 모아 기도를 하는 모습부터 즐거울 때 추는 춤까지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은 과거와 지금이 크게 다른 것이 없어 보이네요. 12. 강적. 강자들을 장난감 취급하며 먹어대던 피클도 드디어 초강적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키가 얼굴에 뺨을 살짝 대며 무시하는 걸 느낀 피클은 배고픔 때문이 아닌 자존심 때문에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중낙하 후 바키가 상태가 좋지 않자 바키를 더 가져놓으려는 욕심에 바키를 살살 때리며 자존심을 긁어버립니다. 자존심이 상한 바키는 경기장 꼭대기에서 혼자 떨어지며 각성을 하는데요. 피클의 턱을 살짝 스치게 하여 넉다운을 만들어내며 여러 공룡들을 모티브로 한 공격까지 보여주며 피클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못한 피클은 바키를 요술사로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피클의 패배를 예상할 수 있을 법한 상황에 바키는 자존심 때문인지 한마이피 때문인지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피클과 난타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키가 피클이 사용한 기술과 함께 쓰러지고 바키를 먹지는 않습니다. 13. 패배. 바키와 싸움에서 기술을 사용한 피클의 패배이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누워있는 바키의 패배이다. 카오루와 레츠와 같이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요. 바키와 같은 강적을 또 한 번 피클은 만나게 됩니다. 무사시와 싸움에서 칼을 앞면으로 맞고 기절시킬 뻔하지만 무사시가 진검을 들자 식사거부를 할 정도로 처참한 패배를 안겨줍니다. 벌벌 떨며 네 발로 도망가는 피클의 모습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기술만 익힌다면 피클이 인류 최강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